어쨌든 우리가 동부팀한테 꾸준히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퓨어 못 가는 건 뭐 정해졌지만 서머를 기대하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또 상대가 상대라는데 좀 보긴 해야 돼. 닥쳐! 조용히 해. 동료팀 잡는 우리!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조용히 해! 열신데 왜 안 오지? 저도 안 켜져 있어. 방송은 켜져 있는데? 아, 뭐 하는데. 사람 얼굴 가지고 놀 때는 그렇게 부지런하더만 뭐 하는데. 사람 얼굴 언제 가지고 오더라는데? 혹시 주니어 네이버에 들어가면 옷 갈아입는 게임 뭔지 아시나요? 네네. 그거 하고 계시던데, 내 얼굴로? 그래서 결과물이 좀 괜찮나요? 아니요, 좋게 만들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그 어떻게 온몸 밑들기를 한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간의 의도적인 괴롭힘, 불링, 이지매가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자꾸 그러시면 저희 엄마한테 보여드립니다. 저도 엄마 있거든요. 저 지금 저 옆에 오른쪽 아래 사진 그거 엄마 보여줄 겁니다. 저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저도 근데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아하실 때도 오히려 뭔데 안 오는 건데 왜 안 오는데? 디스코드가 뭐 문제 생겼나? 방송 안 돼? 채팅창 채팅이 노철이 형 그냥 재부팅 한번 할까? 넷클릿이 대신 사과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요. 진짜 컴퓨터 진짜 너무 게임기로 쓴다. 진선님은 좀 알아요, 컴퓨터? 저 모르죠. 저 근데 방송 세팅은 할 줄 알죠. 뭐 그럼 됐죠. 또 낚게임에서 짬바가 또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은 원하지 않게 다양한 일을 접하게 돼요. 놀랍게도 제가 포맷을 할 줄 모르는데 방송 그 장비 그쪽 관련해서 제가 거의 팀장급까지 갔었습니다. 저 진세님 오기 전에 제가 중계하고 녹화 누르고 컷 넘기고까지 다 해봤어요, 혼자. 제가 최대 그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제가 그 VCR 컨트롤 하면서 브금 컨트롤 하면서 스위처 잡고 자막기 잡고 메인 옵저버 하면서 리플레이 혼자 준비해서 리플레이 할 거 있으면 또 리플레이 넘기면서 그리고 녹화도 저도 다 했고요. 그것까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들어갔다 나오면은 좀 사람이 발전해서 나온다니까? 이게 능력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 나는 그 방송 콘솔 기기 만져본 게 처음이었는데 익숙해지더라고. 근데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롤파크에서 웬만한 사건 터지면 이제 대충 감이 옵니다 이제. 맞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게 어디가 문제겠구나. 맞지. 제가 또 얼마 전에 상품 판매 일을 했거든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 갔다 왔는데 네네. 이게 많이 해봤잖아요, 낚임에서 또. 그쵸.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어요. 이야. 뭔데? 들리세요? 들려요? 들립니까? 네, 됐습니다. 아니, PC 디스코가 갑자기 안 켜져. 갑자기란 네. 건 없어, 노철아. 갑자기란 없습니까? 그 기계는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럼 갑작스레 안 켜져요. 뭔 잘못을 한 게 아닐까요?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꼭 범인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 범인 되기 싫은데. 핸드폰 침수됐는데도 씨발 아무것도 안 했대. 아니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 진짜 만지지 않았어. 그래요? 네, 그럼요. 뭐 그렇다고 믿어야지 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말을 심하게 하면 또 제가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제가 알아서 뭔 조심해야죠. 소리야? 야, 12살 차이도 괜찮냐? 12살요? 아니 제가 괜찮은 게 아니죠. 그건 제가 괜찮은 게 아니죠. 너의 이거- 팬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나는 12살을 따지고 말고 아니고 그분이 중요한 거지. 그분이 막 야심이 있는 거 아니야? 막 혹시 스트리머 지방생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야, 그건 내 방송에 아닌데. 빠일 거 없어. 아무튼 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어. 근데 아니. 그분이 키순이래. 아 진짜요? 되게 특이하시네.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12살이 이게 사회적 지탄을 받나요, 그럼 제가? 나도 되게 궁금해서 너한테 물어보고. 아니 그 빠른 년생이면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야. 나도 그게 12살이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네. 이게 괜찮나 싶어서 너한테 물어본 거임. 근데 전 상관없는데. 성인이니까 상관없지. 전 상관없는데요. 그래? 상관없지.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안 받아? 아니 제가 볼 때는 지탄하는 사람들도 부러워서 그런 거. 부러워서. 부러워서 그런다기보다는 쟤는 저렇게 해도 안 하면 답이 없다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알겠어. 고려하고 있을게. 그래서 혹시 네, 노철 씨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네. 저에 대해서 뭔가 악감정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무슨 소리예요. 그걸 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이 그래? 없는 사람이 사람 가지고 너가 하겠다며. 바비 인형을 만들어서 옷 갈아입히라고 있어? 그거는 근데 나 가지고도 맨날 하는 거라서 나는 그러려니 하면서 봤어. 그래요? 그걸 좋아해. 뭔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너를 진짜 좋은 여자분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 네. 노천이 혹시 표정 분석 프로그램 아세요? 표정 분석 프로그램이 뭐야? 그 사람 표정을 딱 캡처해서 분석을 시키면 감정이 뭔지 나와요. 뭔데? 제가 아직 그 와이프분 그것까지는 안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표정 분석을 하면은 그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순수 악백이야? 약간 행복 99.9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뭐 제가 거기까지는 근데 안 해보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여는 거는 이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럼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애초에 안 하지. 그것도 맞긴 해. 네, 그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좋은 여자분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는 건데. 아, 또 답 없는 오타쿠 새끼 또 이거 또 성의를 또 사람 성의를 비틀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다니까. 아이고 나빴어. 하여튼간에 사회성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못했어. 에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하시는 거 좋은데 그 얼굴 말씀하시죠. 사진을 좀 더 이렇게 좀 괜찮은 걸로? 고려를 해서 잘 가져오시거나. 그럼 보내줘. 형이 먼저 보내주자. 그래, 너가 보내줘라. 어차피 그 소개팅녀한테도 사진 넘길 그런 사진 필요하잖아. 아, 근데 먼저 보내주자. 방송 안에 나오는 그 되게 굉장히 재밌는 마스크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그게 뭔데? 님 3대3 소개팅 때 입고 온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스샷이 님 투게더에 있는 거를 따와서 한 거라는데? 아 너무 성의 없잖아요. 뭐가 속이 없어요. 뭐, 아니. 얼굴 속이 있어야 돼. 아니 그냥 돌아다니는 거 띡하고 가져오면 성의 없잖아. 아니야. 잘 나온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개 멋있는 사진으로 할게요. 아니요. 개 멋있는 거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이즈 좀만 줄여주세요. 사이즈를 제가 봤는데 모델 그 옷 입는 모델분이랑 머리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것만 좀 조절해 주세요. 오케이. 이거는 이해했습니다. 태생 문제 아닙니까? 아니 사이즈 이해했습니다. 줄이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제가 EX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참고로 인형 수집가를 한동안 했었거든요. 인형 수집가요? 네, 실제로 인형을 되게 너무 좋아해서 그 인형을 실제로 수집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인형들 특징이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난 인형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나도 보면서 좀 무섭다고 생각했거든 그 인형들.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재밌어해. 그 인형을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카락 막 이렇게 헤어스타일 해주고 옷 이렇게 갈아입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약간 너를 그런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잘 키워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좋은 소개팅 시키고 결혼까지 시켜보자라는 그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 야 이거는 이제 그래요. 그냥 적당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은 잘 감안해서 고소 안 당하게끔 조절시키겠습니다. 아 저도 많은 걸 바란 게 아닙니다. 사이즈만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모델분들이 너무 얼굴이 작더라. 네. 방키님 제 사진은 저 모양으로 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요? 뭔 귀여운데요? 소리야? 그러네. 아니 그것도 어이가 맞아. 없네. 내로남불 좀 오지시네요. 아니 지난번에 네 말 틀리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진짜 제가 뭐가 틀렸죠? 뭔 말 했더라? 아무튼 틀린 것 같아 근데. 근데 잘 어울린다. 그죠? 잘했죠. 진세야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야 우리 편집자가 너 어이없네. 좋아해서 그런 거야. 저 새끼 똑같은 말 한다. 우리 편집자가 너를 아껴서 이렇게 해준 거라고. 똑같은 말 한다 이제. 어울리게. 난 상관없는데 저 내로남불이 너무 빡치는데. 자 아무튼 일주일 지났는데 저랑 노철 씨는 노출이 좀 있잖아요, 그죠? 방송에 노출되잖아요. 뭐 하고 사는지. 네. 안 궁금해요, 저랑 노철 씨는. 진세님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열심히 로아했죠. 성과가 있었나요? 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1600 캐릭이 2개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긴 해요. 아 그냥 시간을 갈아 넣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롤파크에서 옵저버실에서 어떤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기선이가 이번 주에 꼭 얘기해달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따 초비 파트 때 얘기하겠습니다. 아 임무선 씨는 여러분들 그 미드를 주로 플레이하는 마스터 티어에 있는 서브 옵저버입니다. 이제 슬슬 누군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2 옵저버. 제2 옵저버. 여러분들 리플 보는 거 대부분이 아마 이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이랑 웅이 둘이 하지. 웅이는 정글러예요. 조금씩 알아주시면은 이제 좀 듣기 편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불러도 돼요. 좀 약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 좀 안다 싶으면은 한 번씩 부르는 것도 괜찮을지도. 친숙해지면. 좀 약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구나 궁금하다 이러면은 이제 부르는 식으로. 자 지난번에 승부 예측 있었죠.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갑니다. 하나생명 대 디플러스. 제가 디플 찍었는데 두 분 다 개같이 멸망했죠. 소감이 어때요, 두 분 다? 아니 나는 5연승 했으니까 어떻게 흐름 타서 이길 줄 알았지. 아니 나는 뱀픽 그렇게 할 줄 몰랐지. 뱀픽이 왜요? 뱀픽이 왜? 그때 뱀픽 기억 안 나? 그거 1경기? 오른 배나고 뭐였지? 사이온 주고 그 다음에 미드그라우스 해가지고 아. 사이온 아예 못 뚫고
찾아봅니다. 기다려보세요. 아니 난 정글 그라가스 할 줄 알았어. 이거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난 그냥 정글 그라 막 미드 제이스 이런 거에다가 그냥 탑 탱커 구도 나눠먹거나 막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지. 굳이 저렇게 탑 칼챔을 골랐어야 했냐? 근데 그냥 애니가 넘어간 게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도 애니를 줬어야 됐나? 1번 애니를 꼭 줬어야 됐나? 그리고 2번 애니를 주면서까지 가져간 캐틀이면 그냥 럭스까지 확실히 힘을 주는 게 낫지 않았냐? 그리고 3번이 조나가 말한 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 제이스 그라가스 뽑았으니까 그냥 미드 정글 쓰고 탑 사이언 확실히 카운터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벤픽 똑바로 하고 순수 실력도 싸움 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그건 벤픽을 아니지만, 박아서 네. 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게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졌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맞아. 살짝 실력 차이가 좀 나는 느낌은 있었어. 아 그랬어요? 벤픽이 이제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영향이 뭐 게임 안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기는 아니 한데. 그러니까 이게 벤픽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난 느낌? 그냥. 근데 벤픽 때문에 좀 더 휘둘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디플러스 기아가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그것도 맞아. 정리하면 그거네요. 벤픽을 잘했어야 각이 나온 정도인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좀 약간 허무하게 진 것 같다. 그런 이 정도? 느낌?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노철씨 빚진 거 이거 갚았죠 이걸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는 맞냐, 거예요. 이게? 아니 승현아 이게 맞아? 이게 뭐가 맞아요? 1회 나한테 안 준 거를 이걸로 땜박치는 게 맞는 아니 거야? 맞잖아요. 갚았잖아요. 지금 따서 갚았잖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 갚았잖아요. 무슨- 아니 그 빚을 이렇게 오래 줬으면 이자라도 쳐주던가. 아 무슨 아니, 이자가부터. 근데 형 나도 그래가지고 아직 안 보였어. 저 형이랑 그냥 약간 나 퉁쳐갖고 그냥 계속 쌤쌤씨 마인드야 나는 그냥. 야 에바다. 차라리 치처럼 쌓아두던가 이거 끝날 때까지. 진짜 무슨 아니 이자를 쳐 그럼 이자라도 줘. 아니 나랑 에이. 노철 형은 바로 칼거래야 바로. 그래 나랑 칼거래 하고 있다고 지금 조나랑. 뭘 또 칼거리야 그 순진하게 또 그러세요. 따서 갚으면 되지. 아 진짜. 자신들이 양아치. 없으시네. 따서 갚으면 되지 뭘. 아무튼 자 이번 주는 네 제가 이겼습니다. 형편없는 예측이었고요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아. 이기셨네요. 제가 처음 이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을 해볼 건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매주 하기로 한 이상 얘기가 없는 팀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막 억지로 짜내서 멘트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어요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농심 좀 안 좋은 분위기 이어져 가고 있는데 농심에 대해서 양 패널분이 하신 말씀이 있을지 일단 진세님 농심 좀 어땠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가고요. 너무 농심 팬분들 너무 슬프잖아. 그 얘기를 하면 더 슬퍼질 것 같은데요? 아니 입 다물어. 아니 이런 깊은 뜻이 조용히 해 깊은 뜻이 저거. 있었네? 노철 씨는 뭐 없어요? 그래도 그 오피셜 코멘테이터신데 그 라이어스 직접적인 돈을 받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아 근데 짜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농심 그냥 바이탈 괜찮게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뭐요? 하고 그냥 있는데 누구 때문에 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아쉽죠. 예. 아 바이탈 빼고 다 아쉬워요? 아니 바이탈도 그냥 이제 1인분급으로 이제 잘 쳐주고 있는 거 맞는데 다 전체적으로 아쉽다 이거지. 아 총체적 난국이다? 그죠? 그게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팀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아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그 우리가 산테 너프에 대해서 그 중하위권 팀이 되게 어려움 겪을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직격탄 맞은 팀이 이 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도 산테만한 게 없어가지고 어거지로 가져오면 게임이 되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걸렸어요. 너무 그 광고가 세게 돼버린 것 같아. 요것도 좀 아픈 게 아닐까? 바텀이 힘이 좀 올라왔는데 음. 그만큼 미드도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미드 정글 같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드가 도박 너프되고 또 타격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 좀 여러모로 하긴 도박 너프가 제가 게임을 안 해서 몰랐는데 툴팁 보니까 너프가 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방이 너프 자체가 라인전이 약한 선수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 치는 선수들은 더 세게 때리고 버티는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버텨야 돼서 구도가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느낌? 그죠? 옛날에 이제 뱀픽도 좀 어려워지고 기발로 날먹하던 게 안 되는 뭐 그런 거 보는 느낌인데 거의 분당 체력 2, 30 차이면은 그 30 때문에 지는 각이 잡히면은 그 다음 딜기한 또 손해보고 뒤통수 보이면 또 그치. 쳐맞고
그게 32? 무서워서 어, 뱀픽 카드 제한하다 보면 카드 또 줄지. 그죠? 옛날에는 도방으로 요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요거 꺼낼 수 있어였다가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힘들어하면 이제 안 꺼내기 시작하는 거거든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박 너프가 경험이 적은 선수한테들은 좀 아픈 것 같아요. 경험 적은 선수들은 라인 주도권 활용하는 것보다는 교전 중심으로 일단 푸는 걸 좋아하는데 교전까지 가는 과정을 도방이 제공을 해줬지만 그게 막히기 시작하니까 교전까지 가기 전에 게임이 휘청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게 좀 아픈 게 아닐까요? 저도 뭐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말고는 뭐 사실 그냥 아, 넘어봐야죠. 솔직히 남은 경기 잘하고 잘해봐야죠 뭐. 올려야지.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도 한 반 정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당장 성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그쵸. 다음 시즌 팀의 매력. 매력이나 뭔가 다음 시즌 기대하게 만드는. 원래 그 한 방에 항상 있어야 되거든. 딱 끝날 때쯤. 얘네 팀 게임은 봐야 된다. 뭔가 이런 느낌? 요런 걸 좀 주는 게 필요해 보이긴 해요. 자, 넘기고. 자, DRS 3승 라인에 합류. 농심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지. 일단 라스카 선수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얼굴색도 뭔가 좀 좀 혈색이 좀 짙은 것 같고 뭔가. 좌우지간 이제 라스칼 선수의 대활약으로 분위기 수습을 좀 했습니다. DRS 노철 씨 어땠어요?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근데 너무 그 멘트가 싼 멘트인데 공감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이길 수 있는 건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론 그런 생각은 또 했습니다. 뭘까요? 1라운드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기긴 하잖아. 그러면 기분이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조금 좋아지긴 했다? 그거 광희 씨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할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근데 광희가 되게 해맑게 웃던데. 그러니까 광희 씨한테 물어봐도 실제로 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1라운드 이렇게도 졌는데 이제 이기네.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프로볼 혹시 갈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까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확정 탈락이 결정되고 나면 차라리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력을 올라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팩트고 보여줘야 되고 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냥 그 프로볼 혹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은 벗어났으니 좀 더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노철 씨. 네. 제가 노철 씨의 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 아시죠? 네. 저 이번 말은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솔직히 피오는 그 진작에 좀 약간 좀 불투명해서 네. 그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이번 건 공감해드리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억지로 짜냈습니다. 이번 건 약간 NG였어요. 네. 진세님. 사실 상대가 약해서 이긴 게임이긴 해서 3경기는 그래도 좀 좀 약간 진짜 강팀 대 약팀 경기 보는 느낌 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 이름값에 어울리는 게임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시즌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딱 이 멤버를 봤을 때 생각했던 약간 그런 모습이 드디어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시즌 첫 출항. 지금 매치 68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동부팀한테 꾸준히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피오 못 가는 건 뭐 정해졌지만 서머를 기대하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또 상대라 근데 좀 보긴 해야 될 듯? 솔직히 그 DRX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솔직히 남은 게임 중에서 서부 한 팀 정도는 잡아줘야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닥쳐! 조용히 해! 동부팀 잡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조용히 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저 새끼 입 다물게 만들어. 그거 있잖아요. 주한 선수 확실히 잘 맞는 느낌. 불복하신 건가요, 강키님? 아니요, 저 불복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너무 억까하려고 벼르고 있는 느낌 나가지고. 그래, 그럼 근데 그거로 가요. 주한 선수 확실히
시너지 나는 느낌. 아, 우리 계속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여기가 탑을 좀 잘 찔러 주한 선수가. 근데 근데 그거 알아요? 주한 선수 요즘 잘 풀리고 있는 거 맞긴 한데 바텀 가면 손해 본다. 그만해. 바텀 가면 손해 본다. 긍정적이가 저요. 아니 그 동선을 아래쪽으로 짜면은 손해 보더라. 아니, 근데 그건 좀 그만해. 안타깝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문제는 서포트 전 벨리 선수가 좀 많이 좀 진짜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면 손해 볼 확률 높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게임하는 방향을 잘 잡았다 이거죠. 제 말은. 베릴 선수도 솔랭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래도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빈도수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많이 맞습니다. 줄긴 했어요. 예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진짜 예전에는 그냥 열에 9은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라인전 단계에서 한 가끔 보면 나오는 느낌? 근데 진짜 가끔 너무 배째고 있다가 진짜 너무 쉽게 죽어줘가지고. 최근엔 그리고- 그래도 뭔가 그 빈틈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들긴 합니다. 원래 그렇게 꾸준히 하면 금방 좋아져요. 그리고 확실히 주한이 그리고 라이너들 입장 맞춰주면서 게임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데이터 덕담도 좀 편하게 그 딜각 같은 것도 한타각도 좀 편하게 보는 것 같고 그건 인정. 이게 뭐 그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뭔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글과 라인의 어떤 주종 관계를 말을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 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 이제 크로코는 나 따라와 이거였다면 주한 약간 필요한데 가주는 느낌? 그래서 지금 당장엔 주한 선수가 템포는 잘 맞는 느낌? 은 듭니다. 그걸 이제 세주한이로 잘하고 있죠. 그거 맞죠. 근데 다음 매치업이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주한 선수가 굉장히 이제 깔끔한 멘탈 상태였다가 최근 조금씩 뭔가 그 오염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뭐 물드는 이런 게 조금씩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늪에 예. 빠지고 있나요? 한 번 더 승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왠 줄 알아요? 왜요? 원래 리신비에고가 좀 그래요. 그렇긴 하죠. 네, 리신비에고가 좀 자기가 주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주 바이 이런 거는 좀 가능한데 좀 약간 받쳐주는 게 가능한데 리신비에고는 그래도 자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챔프들이라 그 부분은 안 맞긴 할 겁니다. 근데 너는 왜 그때 리신했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거는 빨리 넘어가죠. 뭘 리신은 뭐 그때 리신 안 하면 그때 리신 안 하는 거는 어떤 수준인지 알아요? 뭔데요? 그 바텀에서 지금 저거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루시안 안 하고 막 제리 안 하고 막 이런 거 똑같았어요. 그때는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었어. 이현우 씨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 특정팀 저격 발언 아닌가요? 이거 저 한 팀이 생각나는데. 저도 뭔 생각납니다. 소리야? 뭔 소리야? 사람이 갑자기-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갑자기? 직장 동료를 음해하시네? 현우요? 출연 저는 빈도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가요? 야 현우는 내가 그 포킹 미신 할 때 이미 은퇴했어. 뭔 소리야 씨. 그런데 내 포킹 미신판을 해설했던 사람인데 뭔 소리야?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 포킹 미신을 해설한 사람이야. 논파당했네. 야, 이걸 당했네. 제가 지금 리신하는 거 아닌데요. 그 멘트 아직도 난 기억나. 아. 선수 제가 리신하는 거 아닌데요. 이 말 했단 말이야. 야, 대단한데 방어력이. 참 그거 이상한 거로 죽이려 하지 맙시다 이거. 보통 죽인다뇨. 두 분 그럼요. 스토리 만들어 들려 그러는 거지. 자, 아무튼 대충 얘기 끝난 것 같고 DRX 다음 남은 매치업들 좀 화이팅해서 서머를 좀 기대하게 만들었으면 팬분들은 이제 와서는 많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팬분들도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냥 우리 서머도 좀 기대하게 만들어 줘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경기라만 나오면 좋겠고 우리 그 수고한 라스칼 김광희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와. 고생했어. 유종애미. 유종의 미를 향해서 한 걸음 좋았다. 자, 여기까지 DRS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광동 프릭스. 광동이 최근에 이제 립센을 잡으면서 모래 폭풍을 한번 잠재웠죠. 굉장히 큰 이변을 만들었고 일단 이 팀이 재밌는 거는 경기 볼맛이 난다. 그러니까 동부 팀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데 광동은 뭐 감독이 특이해서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뭔가 좀 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동 프리스 진세님 어때요? 근데 솔직히 잘해서 이긴 것도 맞는데 샘박이 좀 약간 뭔가 좀 애매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없진 않죠.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잘했죠.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샌박이 흔들렸어도 광동이 그대로 못했으면 졌죠. 여기 이제 아웃솔 썼잖아요. 아, 지렁이 진짜 약하던데? 아니 근데 이게 딴 데가 너무 터져가지고 이게 맞아. 미드랑 또 아예 상관없이 터졌잖아. 상대 미드가 막 개입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아웃솔이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 때문에 모함 선수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닐까요? 첫 판 아. 너무 싸가지고 그 트라우마 아. 생길 뻔했는데 극복해가지고 안도의 눈물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그럴 수 있다. 그대로 졌으면은 트라우마 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막 인터뷰랑 이런 거 들어봤을 때는 그 과정 다른 과정도 되게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준 선수랑 그 하는 그것도 있었을 거고 어. 그 전 소속에서의 뭐 일이라든지 어. 뭐 그런 과정이 많이 엮인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 남자의 뜨거운 눈물 그것도 스포츠의 맛이죠. 예. 뭐 이겨서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노철님은 뭐 어때요? 저요? 예. 근데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흔들리는 거하고 같이 어우러지기는 했는데 음. 그래도 중하위권이 이렇게 어찌됐건 리브 샌드박스는 프로권 팀이잖아요. 그죠? 프로권 팀한테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거는 후반부에는 진짜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면 해설자 입장에서도 네. 이 죽는 경기가 후반부에 정규 시즌 마지막부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힘들 수 있거든요. 힘들 예. 수 있다. 제가 재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 강키님처럼 막 그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정말 잘 멋있게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저도 그거 안 되는데요. 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광동 프릭스는 그걸 지금 이렇게 잘 플레이를 해 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다. 플레이오프에 비록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고춧가루 한번 제대로 뿌려보겠다라는 그런 인터뷰에서도 참 감사함을 느낀다. 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노철 씨의 말씀은 남은 매치업에서 광동이 탈락 확정이니까 알바노 해버리면은 내가 참 힘들 텐데 여기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준 광동 프리스에게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새끼 봐라. 완벽한 요약 아닙니까? 기자해도 되겠어? 너무 완벽한 요약인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동부팀들이 맥없이 지기만 하면 아무래도 채널이 이제 돌아갈 텐데 다른 데로 돌아갈 텐데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으면은 얘네 경기는 혹시 모르니까 봐야 된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중후반부에 그 하위 팀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요. 저런 게 있어야 또 재미가 나기 때문에 이긴 쪽도 그래야 또 가치가 생기는 거고. 저 그리고 또 뭐요? 그 두두 선수 네. 그 크산테도 여전히 좋긴 한데 그라가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말투가 뭔가 건방지네요. 야 동주 그런가요? 내가 봤는데 산테 딱인 줄 알았더니 그라가스도 좀 치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라가스도 좀 해보면 확실히 한타 영향력도 좋고 좀 술통 좀 잘 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라가스도 좀 더 해보는 게 기회가 남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라가스 핫하긴 하죠. 진세님은 또 그라가스에 대한 우리 옵저버들의 토론 같은 거 없었나요? 그라가스요? 네. 그라가스 없었으면 정글 그라가스 넘으세요. 얘기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정글 그라가스? 네. 우리 너드는 정글 그라가스 뭐라고 했나요? 얘는 이제 아웃솔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근데 저도 그라가스 두두 씨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이 선수가 라인 주도권 잡아도 솔직히 굴리는 능력이 되게 스마트하진 않잖아요. 사이드 푸시를 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거든. 근데 그라가스가 싸움꾼 자체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그 상태 느낌. 맞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라인전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지만 그건 뭐 그만큼 아래서도 요즘에 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불독 선수도 좀 올라오고 있고 바텀도 많이 해결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잘 받아주면 서로 시너지가 나서 앞으로 고춧가루 한두 번 또 뿌려보면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쵸. 해설자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어허. 제가 공감해 여러분들이 모르실 부분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 F 아닌데? 제 공감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짚지 못하면은 노철이는 고독사예요. 고독사. 왜 공감하려 들지?
자기의 힘든 부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모르면 힘들다고 이게 또. 형 힘들어서 때려치면 저 형이 가야 되거든. 이 새끼 이거. 그것도 맞는데? 맞아. 좌우지간. 저는 광동 흐름 좋은 것 같은데 저번에 말한 것처럼 태용 선수가 잘 때리잖아요. 잘 죽는 것도 맞지만 근데 저는 유망주 원딜은 잘 때리는 게 먼저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흐름 좋아. 근데 광동이 다 보여준 바가 나름대로 있는데 여기서 서포 쪽에서만 뭔가 스텝업이 되면은 고춧가루 많이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만 뭔가 좀 만들어지면은 전체 체급이 좀 올라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긍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재도 근데 니 신비해고 좀 해야 돼. 아, 영재야, 니 신비해고 좀 하자. 원래 비고 좀 치던 친구 아닌가요? 아닌가? 니 신비해고보다는 약간 세주아니 쪽이 좀 더 특화된 스타일이긴 하죠. 두 분 뭐 양아버지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또 괜히 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히 정이 좀 더 가는 거지. 그럼 다음 한파를 게임 한다? 이 멘트가 이제 또 색깔이 씌워집니다. 자꾸 그러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팀에 다 한 명씩 있습니다. T1은 없네. 근데 유독 뭐지? 근데 유독 그 동주 씨와 영재 씨에게 뭔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래요? 착각이겠죠, 저의? 착각이죠. 전 범연이 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연이 좀 봤나요? 범연이 그거는 디플 얘기 때 가겠습니다. 자, 이거 브리온입니다. 최근 사실 브리온이 복잡한 의미로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브리온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인 측면에서 뭔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팀인데 확실히 분위기는 좋지 못한 상태고요. 지금 피오도 지금 좌절된 상태라 앞으로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브리온 진세님은 좀 뭐 어땠어요? 여기 뭐 늘 솔직히 전 여기에 이 팀에 대한 이 스탠스는 저는 항상 똑같아서 좀 더 질러라? 뭔데요? 그러니까 질러라? 네 너무 현질 좀 해라. 근데 그거 아니. 그냥 그 뭐지 그 인터뷰 그 패자 인터뷰 그것만 봐도 그냥 거기 하고 싶은 말들 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질르라는 게 현질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뭔가 시도를 지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박아라. 박아봐라. 아니면 그 박아줄 사람을 지르던가. 박아줄 사람을 지르 건지 박아라. 뭐가 될까 좀 질렀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받고. 나오긴 하죠. 모천이는 뭐 어땠는데요? 저요? 뭐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팀이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T1이랑 하고 젠지랑 하고 이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얻어맞는 게 정상인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확률상. 그래서 더 힘들어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해설한 경기가 이제 젠지전인데 그 1경기에 엄티 선수가 세주로 그 동석 꼬아가지고 갱킹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쩔었죠. 진짜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확실히 진짜 그 진세 말처럼 다른 쪽에서 좀 더 도와주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고 그냥 유독 눈에 띄는 게 저는 그냥 자꾸 눈에 띄는 게 그 카리스가 계속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제가 약간 브리온의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시절이 아마 1화 때인가 그랬죠 아마? 1화 맞아요. 네, 뭔가 너무 카리스까지 포함해서 좀 너무 그 브리온의 색깔대로 그냥 천천히 누워서 천천히 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가 아마 3회인가 롤보통 3회인가 4회 때부터 그래도 카리스가 되게 챔피언 풀 바꿔가면서 사일러스, 카사딘, 아카리 같은 거 시도하면서 되게 적극적인 플레이 하는 거 보고 괜찮은데? 약간 이 상태로 가면 그래도 좀 더 서머도 봐줄만 할 것 같은데? 승수 잘 쌓았으니까 한번 프로도 봐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기억납니다. 네, 근데 갑자기 또 챔피언은 공격적인 걸 고르는데 플레이는 다시 그 초반으로 돌아간 느낌? 그라가스는 공격적인 챔프죠. 그죠? 뭐 그라가스도 고르고 여전히 뭐 아칼리도 하고 하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다시 약간 그쪽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거 봤을 때 스크림 단계에서 많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신감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LCK 같은 경우에 미드들이 참 뭐 다른 라인도 다 그렇지만 미드가 참 무섭거든요. 특출나죠, 우리나라 미드가. 그래서 스크린 단계에서 참 얼마나 맞길래 그렇게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보여서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냥 보는데. 실제로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얘기거리가 많이 나온 팀이죠, 이번 주에. 그치.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더 잘했으면 하는 뭔가 욕심도 나기도 하고. 미드보다 제일 지금 분발해야 되는 건 저 서포 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선수 짬밥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신인의 관점을 본 거지. 그죠. 근데 소름 돋는 건 저는 탑이 좀 아쉽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보는 라인마다 다 이렇게 원딜은 서폿이 아쉽다. 탑은 탑이 아쉽다. 그 구단 이제 운영해본 입장에서는 신인 선수가 저러면 좀 아쉽다.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지. 저는 신인인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탑 서폿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베테랑이니까 좀 그죠. 말씀하신 대로 엄티의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 오히려 탑 서폿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맞죠. 네. 탑도 베테랑 축인가? 오래됐나? 데뷔한지? 됐죠. 이 정도면 충분히. LPL도 갔다 왔고. 그러네. LPL이 있었네. LPL 모네톤 했지. 신이었어. 그래서 LPL 모네톤 오른 때문에 그 뭐야 하나생명 처음 들어올 때 난리 났잖아. 우와 그래. 대박이다. 롤드컵도 갔다 왔고. 경험치는 잘 쌓았지. 사실 폭풍 랩업을 했죠. 경험이 좀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치. 모건 선수 입장 에포트 선수도 그렇고 모건도 그렇고 둘 다 뭔가 기간 대비 경험을 따지면 엄청 많은 것 같긴 해. 그치. 에포트도 좋은 팀에서 한 번에 경험치 확 쌓았고. 모건 같은 경우에도 LPL에서 데뷔해서 LPL에서 좋은 평가 받고 좋은 팀으로 슈퍼팀에 들어왔었고. 되게 기회를 잘 받은 케이스긴 하지 둘 다. 맞죠. 그러니까 뭔가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그래서 더 그런가? 왜요? 이게 졸라 센 팀에서 이제 초반에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약한 팀에서의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건가? 왜 약한 팀에서 다들 또 했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배울 때 이제 그거 부분을 제대로 못 배운 건가? 뭐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확실히 뇌피셜이 될 거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진세는 또 생각 없이 한 말이고. 좋은 뭐냐? 얘기는 하나 할까요? 좋은 얘기 있어요? 그라가스 정글 급한 뱀픽 기가 막히던데요. 그라가스 정글 T1전 두 번째 판이었나? 브리온 T1 브리온 2경기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라가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이 경기 실제로 좀 중반까지 할만하지 않았나요? 좋은 얘기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그 롤붕 토론 지금 4회까지인가요? 진행을 했는데 브리온이라는 팀이 이제 워낙에 베테랑들도 많고 감독님 인터뷰도 뭔가 시원시원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안에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걸 많이 예측해서 좀 뇌피셜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브리온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한 현재에 도달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런 것도 이제 그쵸? 뭐 보면은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다다른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노력은 충분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감독님 말씀대로라면 경기에서는 그게 안 나와서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잠깐만 우리 스타일에 안 맞는 얘기들이었어. 그냥 솔직히 한마디 하면 네. 한 번은 돈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냥 이 팀 색깔이 너무 굳어지는 것 같아. 맞긴 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너무 그냥 대놓고 브리온 하면 그냥 돈 아끼고 육성하는 하위권 팀, 풀업을 노리는 하위권 팀 이런 느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쓰지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그것도 맞긴 하지. 할 말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가서 그냥 쭉 가면 너무 선수들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그러니까 이게 팀 이미지가 이어지면은 선수들도 별로 가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않잖아. 좋은 선수들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베테랑 말고 베테랑은 솔직히 영입하라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돈 쓸 의지가 있다는 걸 한 번씩은 내비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마다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은 있어야 이 아마추어도 괜찮은 선수들도 한 번씩 한번 들리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긴 하죠.
예. 또 실력 있는 아마추어 고수들은 팀이 이제 골라가니까 연습생으로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냥 저희는 롤봉 토론을 만약에 계속한다고 가정하면 그냥 항상 같은 얘기 할 것 같아. 그냥 프로를 목표하는 팀이고 뭐 지금 돈 안 쓴 상황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 갈 수 있을지 상황 봐야 될 것 같아. 이 말만 그냥 하루 종일 할 것 같아. 솔직히 여기가 그렇긴 해. 그리고 제일 좀 이 팀이 제일 좀 문제인 게 음. 2군도 제 기억하기로 막 0승 11패 막 여기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2군이라도 좀 잘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노철이가 얘기한 거랑 연결 지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 뭐 물론 현실적인 뭐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나 뭐 있을 건데.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뭐랄까 말이 도돌이표니까 결국에 노철 입장에서는 뭔가 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원기옥을 한번 모으던지 그죠. 뭐 확실히 아끼다가 원기옥 모아가지고 한번 터트리던지 음. 한 번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엄티 선수가 만약에 브리온에 뼈를 묻는다고 가정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엄티가 은퇴 전에 한 번쯤 뭔가 엄티를 위한 팀을 한번 제대로 끓여준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한번. 왜냐면 뭐 약간 지금 브리온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 그러냐 뭐요? 메인 선수 뭐라 그러지? 푸차 스타? 푸차스타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 엄티가? 약간 그쵸? 느낌상? 거의 심장 같은 그러면은- 느낌이죠.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라스트 댄스 한번 멋있게 한번 준비시켜 주거나 그럼 되게 매력 있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뭐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너무 현실적인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또 도돌이표니까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굉장히 팀이 많이 비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준비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의 분위기 그런 건 뭐 별개로 치고 뱀픽적인 준비 이런 거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젠지전 1세트 뱀픽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그 브리온을 상대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숙제가 또 하나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제리를 가져가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제리를 주고 이렇게 주도권 잡아서 다이브 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좀 어려운 게 또 나와가지고 참 이게 산 넘어 산인데, 제리로 그나마 많이 이겨온 팀인데 제리 주고 이렇게 준비해버리니까 좀 숨막히더라. 이것도 뭔가 그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난 저 판은 솔직히 드레이브는 밴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긴 함. 저도 아펠 대신 드리븐 벤이라고 보긴 했는데. 앨리스 있어서. 근데 뭐 그런 미드- 것도 있긴 하지만 저건 젠지가 준비를 잘한 것도 맞고. 그것도 맞지. 그래서 뭐 브리온도 어쨌든 남은 일정 잘 소화해서 어쨌든 동부 팀들 뭐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도 잘 살려봐가지고 뭔가 좀 기대하게 만드는, 경기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팀으로서 거듭나면 좋겠네요. 아까 그 구도가 제 기사에서 봤는데 네. 팀 내부적으로는 드분 노틸이 밀리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 감독님 인터뷰가 있었지. 네. 그 2대2 구도가 별로 안 밀리는 구도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었다고. 근데 그게 앨리스까지 낀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였는지, 미드 정글이 그라가스 세주 대 크산테 앨리스인데 그게 바텀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도 포함되는 내용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용이 그 푸시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봐가지고 나는. 네. 거기서 이제 초반에 그랩을 좀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푸시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랩을 막 때리는 이유도, 그러니까 노틸러스 입장에서 큐를 계속 던지는 이유도 사실 미드 정글이 앨리스 크산테여서도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될까, 모든 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물론 바텀이 좀 그럼에도 노틸 큐를 많이 끌리긴 했어, 그 경기에서. 그 다이브 때 그거는 팩트야. 좀 많이 끌리기는 했어. 그건 좀 잘못한 거야. 이번에 한 3번 끌렸을걸요? 그냥 저게 산테 미드가 세트랑 비슷한 픽이라 우리 바텀 박살 낼 거임 하고 나온 구도라서 좀 무섭긴 했지. 그러니까 다들 많이 던질 수 있고. 네, 산테가 안 움직여도 그냥 미드 계속 밀고 있으면 앨리스가 뛰어다니기가 편해서. 맞아요. 그래서 빌드업이 좀 좋아 보였어요. 그게 딱 보자마자 바텀 이거 올인이다 좀 보이긴 했고. 자, 넘어가서 리브 샌박인데 한참 이제 분위기 끌어올리다가 사실 뭐 KT전은 뭐 KT가 워낙에 또 귀신 같은 팀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광동에게 패배한 게 좀 아프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초반에 분위기 좋았다가 노철 씨가 처음에 한 얘기 있죠. 이 친구들 잘 풀리면은 정말 무서울 텐데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반동 세게 올 수도 있다. 네, 지금이 뭔가 그런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딱 그 김새가 보이지. 네, 그 노철 씨 이거 뭐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 이런 팀들 특징이 맨날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길 때는 저도 재밌고 그런 말 했잖아요. 저도 재밌고 자기들끼리 깔깔깔깔거리고 이렇게 하게 되다가 이제 그거죠.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에는 어찌됐건 이 팀 딱 꾸렸을 때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했어도 선수들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그래도 진짜 잘해야 풀업 기회 한번 잡아볼 정도 아닐까? 상대 위에 팀들 너무 센데 우리 한번 그래도 잘해보자라는 약간 하이권 마인드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신나게 게임 치고받으면서 막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즐거워요. 그 과정이 되게 재밌고. 맞죠. 근데 이제 슬슬 팬분들의 기대 포함 팀 내부적으로 선수들도 풀업이 다가오고 있다 보면 이거 우리 이러다가 진짜 한번 어떻게 한번 MSI도 한번 노려봐? 우리 한번 우승도 한번 시도해봐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졌을 때에도 화기애애하지 않고 네, 이게 연애를 해도 똑같지만 뭐? 처음에는 네? 이거는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하세요. 네. 아니 처음에는 좀 네. 좋은 아니, 근데- 것만 보이다가 아니 노철 씨 네. 연애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그래요? 기반해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동감하라고. 여기서 동감. 아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그런 안 좋은 부분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콩깍지 벗겨지고 하나도 보인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보는 시선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담감에서 생기는 그런 반발도 분명 있을 거고. 저 새끼는 또 양말을 뒤집어 까서 벗어났네. 이런 거 점점 그치. 보이는 거죠. 그치,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미워지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왠지. 그리고 뭐 뱀픽 구도가 바뀌면서 패치 방향에 맞춰가는 과정이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사일러스가 좀 최근에 나오기 힘든 거. 애니가 오른 것도 불편하고. 도박 너프 클로저가 초반 약간 버티면서 플레이하는 게 좀 불편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챔피언들이 그러니까. 버돌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연결이 되면서 좀 힘들어하는 느낌? 하긴 여기 탑미드가 미드는 라인전이 센 편이긴 하지만 챔피언들이 어울리는 게 돌진이다 보니까 처음엔 맞고 시작한 챔피언들이고 그치. 탑은 이제 허술한데 잘하는 느낌이라는 얘기는 전반적인 게임 이해도는 있으나 라인전이 강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거기서 도박 너프가 좀 크게 와닿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교전까지 가기 전에 라인전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 라인전 센 챔프를 집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막경기였나? 그 아지르 막 뺏어오고 세주 뺏어오고 아지르 뺏어오고 레넥 보고 나르 고르고 이런 것들을 골랐을 때 결국에는 조합이 수동적인 조합이 완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장점이 묻히고 단점만 보이는 거지. 패치가 좀 뭔가 아프게 다가온 것 같긴 합니다. 찐세님은요? 근데 오히려 KT한테는 약간 애초에 원래 이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KT는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고 네, 원래 이게 맞지 않나? 내가 아는 KT는 원래 이게 맞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여기서 좀 문제 느낀 게 그 광동전 2경기 때 네. 초반에 엄청 유리했거든요. 광동전 2경기. 그치. 네, 말도 안 네. 되게 이랬죠. 진짜 한 제가 볼 때 한 9대1까지 간 게임인데 그때 와 저는 살다 매혹풀을 그렇게 못 맞추는 게임은 처음 거저 그냥 미드의 그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그 집중력 이슈가 좀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집중력 이슈. 진짜 막 집중 안 하고 게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집중을 본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 약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막 하지?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지고서 그 다음 게임 진짜 힘없이 지니까 이게 사실상 전 그래서 이게 2대 0으로 끝냈어야 될 게임인데 아, 좀 그러긴 했어요 진짜. 보면서 진짜 좀 약간 화나는 게임이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화가 났어요? 옵저버의 입장으로. 아니 이게 아니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그래요? 생각에는 아까 매혹 말씀하시는 거? 뭐 아리의 그냥 매혹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다른 플레이들, 그러니까 뭐 검색이 노림수 넘어가서 중간중간에 싸우다 다 죽고 그것도 있고. 중간중간 이제 노림수 같은 걸 하는데 좀 너무 대충 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성이 생각이 많은가? 약간 플래시를 뭐 생각해, 그 50이 들어가고 뛰었는데 거기에 뭐 매혹이 안 맞는다든지. 혹시 그리고 그 볼다이크 가려고 했는데 3색 가가지고 열받으신 건가요? 볼다이크, 저 이번 주 이제 숙제 다 끝나서 여유롭습니다.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냥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나름 그래도 막 프로권 막 노리고 있는 팀인데 네. 어쨌든 동부팀한테 이제 약간 그럼 좀 말도 안 되게 지면은 보면은 솔직히 좀 그래요. 특히나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팀인데 이제 그러면 더더욱. 진세님도 기대를 하셨네. 이제 센박이 내부적 갖는 그 기대에 맞게 기대를 하셨네. 뭐 그런 만한 팀이기도 하고. 네, 저는 강팀 좋아합니다. 강팀은 누구나 좋죠. 게임 재밌게 하면 네. 누가 싫어해. 근데 그 재밌지 않았다, 유쾌하지 않았다, 화가 났다. 네, 근데 이게 가끔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 게임 내용이 센박에서 유리했던 거는 기억나거든요. 뭐 얼마 크면 잘 기억 안 나는데 주도권 잡았던 건 기억나.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오픽의 아리가 저게 맛이 있는 픽인가요? 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서. 왜 탈리아 상대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뱀픽 권위자인 노철 씨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꺼내왔거든요. 아니 깊게 생각할 게 있나? 그 오리아나 시도했다 망한 거 이후로는. 그럼 나랑 생각이 같네. 그치? 그러니까 이 뱀픽 구도에서 당연히 메이지가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진세님이 화가 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조합을 빼놓고도 좀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을 거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저는 애초부터 이 판 아리가 뭘 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근데 더 열받는 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네. 또? 오리아나 그 앞에서 있다 죽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죽는 것처럼 아리로 계속 리신한테 까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터진 게 2번인가 있었다니까요. 화가 잔뜩 나셨구나. 저는 그거 있어요. 저는 클로저 네. 약간 챔프폭 문제가 지금 결국에 생긴 느낌이잖아요. 메이지를 해야 될 때 찾기가 어려워서. 그죠? 조이 다시 만지작 해보는 거 어떤가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이는 메이지 같은데 메이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메이지 같지 않은 메이지란 말이야. 근데 조이라는 챔피언이 결국에 좀 필요에 따라 거리 두는 조합 짤 때는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판 조이 되게 좋다. 뭐 이 판도 이 판인데 있어요. 몇몇 판이 클로저가 조이 만지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몇 번 드는 판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저 자야가 싫어하는 게 지보다 팔 긴 걸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조이 있으면은 좀 열받았겠는데? 근데 뭐 조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또 팀게임에서 써봤는데 개똥같이 구릴 수도 있고. 그것도 맞긴 해.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우린 또 방구석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스크린 못 봐가지고 그냥 하는 소리죠. 조이가 이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모르긴 하는데, 근데 아리가 나올 자리는 아니었고 네. 그래도 이길만 했지만 이제 진세님이 화가 난 포인트 덕분 그게 쌓이면서 이제 유리하지 못한 게임이 됐고 반반 되니까 아리는 이제 실직을 해서 결국에는 별 활약을 못하게 됐고, 근데 조합은 아리만 봐야 되는 조합인 거고. 그러니까 많이 꼬이긴 했어요. 지금 뱀픽이 확실히 센박이 그 광동전 저번 주 이후부터 좀 뭔가 맛이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원래는 이게 딱 뭔 말 하고 싶은지 알겠다, 센박은 방향성이 확실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뭐지? 뭘 하고 싶지? 이럴 때가 좀 있긴 해요. 이 아리도 그런 경우고. 근데 이해는 가죠. 메이지 넣어야 되는데 메이지 못 넣으니까. 오히려 그냥 이 뱀픽은 저는 그냥 그러려니 괜찮다고 보는데 그냥 솔직히 크게 막 이렇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닌데, 저는 KT전은 뱀픽 좀 많이 신경 쓰이긴 했어요. 긁혔나요 KT전? 네, KT전은 좀 보면서 뭐지 싶은 느낌이 있긴 했어. 진세님 그거 그냥 대왕크시 뱀픽을 잘한 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KT는 뱀픽을 잘해야 되는 팀이라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근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아닌 부분도 있긴 해. 근데 이건 KT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 이 경기는 그냥 그 케이틀린을 시도 차원에서 골랐으면 제이스까지 꺼내 들었으니까 그냥 차라리 포킹 컨셉 맞춰서 르블랑 리신 하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1경기는. 그러니까 아칼리바이랑 좀 위에 세개 픽이랑 안 맞아서. 그리고 2경기는 솔직히 이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2경기는 1경기 지고 나서 이게 뱀픽 수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좋은 픽 뺏어오고 팀 상황 판단하면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골라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케이틀리랑 안 맞아 그냥 밴하고 하자 하고 보니까 세주안이 주면 안 돼서 뺏어오고 세주안이 뺏어오고 나서 봤는데 상대가 바텀을 그냥 안 뽑고 내려서 상체 뽑는 거 완성하는 느낌 드니까 이거 쟤네 3픽 아지를 뽑을 것 같은 데서 아지를 뺏어오고 상대 레넥톤 골랐는데 기인 상대로 라인전 지는 거 잭스 같은 거 골라서 하기에 또 부담되니까 그냥 나르로 좀 주도권이라도 좀 안 밀리게끔 해보자 하면서 뽑아놓고 보니 세주랑 근접 시너지 안 나는 미드탑 골라지고 그죠. 그리고 내려가서 뱀픽하는 과정에서도 뭐 상대가 제리 상대로 좋은 카드 닫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페이나 잘 같은 거. 그죠. 근데 또 드레이브는 본인들이 쓰기 어려워서인지 닫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리도 닫아야 되는데 에이밍 리엔즈는 7승 0패네. 에이밍 이즈는 7승 0패네. 그래서 이즈도 닫아야겠네 하고 닫고 보니까 제리는 또 좋은 거야. 근데 제리를 주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징크스밖에 안 남았네 하고 고르면서 룰루까지 뺐자니 리엔즈 레오나는 또 무섭고 그렇다고 우리가 징크스 룰루 또 고르자니 조합이 5개를 봤을 때 그냥 좋아하는 이런 돌진 조합은 아니고 카이팅 조합 구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네. 자기들이 잘하는 조합이 아니라 그냥 망했죠 이 뱀픽도. 그렇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아까 이제 말했던 그런 여러 요인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프롭을 노리는 것까지 왔잖아요. 프롭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맞죠. 올라가야죠. 그러면 원패턴으로는 상위권에 못 간단 말이야? 무조건이죠.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팀을 알고 있어요. 젠지 아무튼, e스포츠.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좀 다변화를 꾀하면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는 느낌도 들어요. 뭐 캐트를 시도했다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짠다든지. 실제로 젠지 음악단도 많은 시도를 했었죠. 그죠. 근데 결국엔 그 실패로 가는 느낌이 지금 들어서 이 류 감독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이런 거를 다룰 수 있어야지만 바뀐 패치에 맞춰서 어떻게 한번 잘 달려볼 것 같은데 지켜보니 답은 안 나오고. 동의합니다. 그 오리아나판 진 게 좀 큰 것 같아요. 데미지가. 그런 느낌이 지금 들죠. 네. 그래서 뭔가 패치적으로도 메타상으로도 뭔가 이렇게 한두 개씩 약점이 나오면서 예전 같지는 못한 느낌을 주고 있는 리브 샌박인데 저도 뱀픽을 보면서 이거 참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 좀 탑미드에 관한 연관된 문제긴 한데 이거 해결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야 피업을 뭐 간 건 좋은데 피업 갔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서도 스텝업이 돼야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대박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반은 대박을 쳤어요. 샌박은 욕심 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생명 연승가도 쭉 달리다가 이번에 좀 미끄러졌는데 올라오는 과정은 이제 실제로 좋았고요. 디플러스에게 이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게 이 팀들은 이제 피오권이기 때문에 또 붙을 거거든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이 파괴전차 이거 진세인 좀 어떻게 봤어요? 그 제이스 망치로 왜 찍었을까요? 그 사이언. 아니 그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망치로 찍게 만든 상황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치로 찍을 상황이었나요, 근데? 그게 바텀이 그렇게 밀리면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해머를 들면 안 되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약간 밀리기 전에 탑이 이미 솔직히 저도 80%는 웃자고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20%는 진심인 게 해머를 들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바텀이 이겨서 쭉 올라와가지고 가둬두고 때려야 되는 조합인데, 그 80%는 저 농담이에요. 근데 80%는. 근데 20%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됐다. 바텀에서 밀린 그 스노우볼이 굴러갔다.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아니 해머로 찍은 건 잘못이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됐어. 탑에서 제일 컸던 게 그 탑에서 3렙 때 제이슨 대 사이온 군에서 딜교 지고 텔 빠지고 사이온이 남는 텔로 턴 잡아서 다이브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가지 않았나요? 맞죠? 그 전까지는 나름 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 잠깐 뱀픽을 좀 꺼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도를 보면은 이게 바텀이 반반을 가면 안 되는 구도긴 합니다. 그 애초에 그 제이스, 캐틀, 딩거 셋이 한 몸이라서 여기서 바텀이 밀리는 순간 셋이 백수가 돼요. 집어넣고 패야 되거든. 근데 바텀이 그러니까 전체 틀로 보면은 바텀에서 이득 못 본 게 패배의 큰 원인이긴 해. 근데 제가 그렇다고 황사장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임을 진 원인이 어디였을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황사장도 지분이 없진 않은데 바텀에서 밀린 게 게임 이제 전체 전략 틀에서는 거기서 틀어진 게 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황사장을 수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세님이 이제 패배를 마치 탑의 잘못인 것 마냥 이제 프레임 씌우시길래.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언제지? 바로 난타 때인가? 그때 차라리 들어가서 그때도 똑같이 찍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럼 왜 안 들어가고? 어허 이미 좀 멀리 간 게임에서 그것도 비집고 들어가 거를. 그 플래시 없는 개딸피 그 평탄 드시면 죽는 징크스에 밖에 애니 리신 사이온 있었고 캐틀. 아니 그러게 아니, 전략이 그냥 망가진 거라니까 제이스. 그러네. 자, 여러분. 네. 저는 이 둘의 이거- 대화를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세상 깨닫습니다. 뭔가요? 롤도 하지도 않는 놈들끼리도 이렇게 싸우는데요. 이 얼마나 완성형 정치 게임인가. 아하. 탑은 이게 또 바텀 탓을 하고 있고, 아니 이 게임은 바텀 탓을 하면 안 되지. 바텀은 탑 이게. 탓을 하고 하하. 있고. 예, 참. 아니 근데 실제로 말이 안 되지 이거는. 프로 게임단 보면 탑이나 바텀이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네. 원래 존나 난리 싸우는 났어요, 라인이에요. 그냥 둘이. 예. 원래 탑 바텀 많이 싸우는 뭐, 라인이에요. 뭐 둘 다 못했지 뭘 또 탑인 바텀이 더 못했니? 바텀 뭐 탑이 더 못했니? 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전략에서 바텀이 망가진 게 일단 원인이라니까. 아니, 다 못했어요. 뭐 뱀픽도 무시 바텀 애니 주면서 캐틀 뽑았으면 그냥 럭스까지 뽑지 뭘 그 뭐 내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뭐 참 네? 그 애니 안 그래도 개똥 사기 같은데 저거 꼭 줘야 됐나 싶기도 하고 참 네 그렇습니다. 애니는 사기 같긴 해. 네. 애니 사기 같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스크린 땐 그라가스가 다 이기나 봐. 계속 풀리고 그라가스로 계속 바스 치려는 거 보면. 아 뭘 계속 풀려요. 애니 항상 다치다가 가끔 이렇게 풀리는 건데. 아니 나올 때 무조건 상대 무조건 그라가스가 미리.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내 스크린 때 닫고 할 거야? 뭐 연습 때 몇 번 해보기는 했겠죠. 근데 애니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저 뭐야 뱀픽을 저렇게 쓰는 거 선수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선수들도 자기들이 근거가 있으니까 다 얘기하고 했을 거 아니야. 뭐 맞죠. 탑 제이스도 지금 그라제이스 꼭 뽑아놨는데 사이언 보고 내가 제이스 할게요. 제가 제이스 탑에서 사이언 한번 혼내주겠습니다 하고 했을 거고. 그죠? 진세님 제가 진짜 추잡하지만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그 다른 스트리머가 바텀이 더 컸대요. 뭔 상관이죠? 아니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본인 논리로 안 되니까 딴 사람 논리로 참. 끌어서 아니 저랑 이거 같은 얼마나 말씀을 추잡해. 하시길래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논문 가져오는 겁니다. 학계에서 이런 논문도 추잡합니다. 있다더라. 제가 추잡한 건 되게 알고 추하시네요. 있습니다. 저도 진짜 추잡한 거 알아요. 그 이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우 내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을게요. 진짜 입이 존나게 근질근질한데 참을게요. 아니 그러면은 그 다 잘못한 거라고 우리 화해할까요? 악수? 캐틀이랑 악수. 그 제이스 악수 한번 하고 딩고도 같이 악수하고 그래 딩고 낙수 같이 하고 그래 셋이 묶인 조합인데 그래. 그래 바텀도 1렙 딜교 아니 2렙 딜교 잘못해가지고 망했고 너- 탑도 망했고 너는 왜 또 해머로 받고 그래. 그래 해머로 다 받으면 안 됐지. 잘못했어. 그래. 그 맞아, 하나 저 서부에 하나는 빠르다고 그렇게 열심히 포장했는데 그 빠르게 지면 어떡합니까? 왜 거짓말해요 중계하는데. 그러니까 빠르긴 했어. 빠르게 아니 졌어. 빨랐으면 됐죠. 빠르게 아니. 졌는데 아니 근데 뭔 얘기가 더 이쪽으로 왔죠 근데? 어? 사이온 그 전령 옆에서 왜 큐로 바꿨냐고. 그거. 그래. 그 원색적인 비난하지 마시라고요. 얘기가 산으로 가네 얘기가. 아무튼 그래서 하나의 경기력의 문제는 뭡니까 조나스트롱님? 빨리 살려주세요. 솔루션 내주세요. 어떻게 남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까? 돌고 돌아 오른입니까? 아니 근데 두 번째 판 오른에서 박살나지 않았나요? 아핫 아핫. 그럼 사실 뭐? 그냥 전체적으로 바텀 쪽에서 확실히 잘하긴 했어 디플러스 기아가. 데프트 라인전 솔리드해. 아 그리고 그 칼디가 확실히 그냥 바이가 너무 할 게 없어지던데? 이게 위에는 애니랑 사이온이고 징크스 무조건 물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저 조합 보고 이게 징크스 물면 땡겨주고 사이언 물면 안 죽고 리신 잡기 힘들고 애니 단단하고 잡을 게 없긴 함. 아니 뭐 어? 본인
했었잖아요. 라인전 이긴 다음에 포킹하면서 상대 끌어들이면서 싸웠어야 됐다고. 그 바텀이 잘못했네 그러면. 봐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탑도 지고 바텀도 지고 라인전 졌는데요. 조조합으로 어떻게 이겨?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구도대로 갔다 그래도 저희 뚫릴까요, 사이온이? 너무 잘 크긴 함. 솔직히 사이언 너무 잘 크긴 했어.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구도대로 갔어도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못 크게 했어야죠. 뭐 너무 잘 크긴 했어 사이언이. 힘들었어야죠. 맞긴 함. 근데 여기 이 구도에서는 오른뱀하고 사이언 벤이 맞지 않나요? 오른이 좀 더 버티기 어렵잖아 제이스한테. 굳이 둘 다 배드를 대신에 이니시가 오른이 더 빡세지. 그렇긴 한데 대부분 저 구도에서 오른이 멀쩡한 상태로 내려오기가 어렵던데. 아닌가? 아닌 말고.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 얘기 그만하고. 아 그래요. 굉장히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진짜 영향가 없는데 재밌어요. 그렇긴 해. 그거는 인정. 영향가 1도 없지만. 그래서 뭐 노천이는 뭔데요? 뭔 얘기하고 싶어요? 저요? 네. 이 경기? 이 그 세트? 다음 거 볼까요? 2세트 오케이. 세트에 대한 얘기였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네. 동부에게 먹히던 리신, 동부에게 먹히던 클리드의 리신, 캐년을 만나고 뚜까 맞았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오너를 만났을 때도 사실 그러면은 같이 맞을 확률이 또 높고, 그죠? 오너가 또 비고 잘하지 않나요? 맛있게 하죠. 맞아. 또 리신 비에고 또 맛있게 하거든. 맞긴 해. 또 그 위쪽으로 또 올라가 보면은 위쪽으로 해. 그 밑을 좀 봤을 때 피넛에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드 정글 힘싸움에서. 피너산테 리신골은 뽀삐 나올 듯. 뽀삐도 나올 수 있고 뭐 50도 여전히 리신 상대로 좋고. 그러고 또 그 밑으로 가면 커즈네? 맞나요? 정글 그라가스? 정글 그라가스?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모로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한 경기긴 하니까 그죠. 5연전 이게 이제 강팀과의 엄청나게 많이 남은 이 경기들 중에 이제 한 경기니까 봐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와 진짜 챗 GPT 같은 멘트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저희 KT도 그랬잖아요. 뭐요? KT도 강팀 5연전인가 4연전인가 있을 때 네. 처음 한번 지고 나서 와 KT 뭐야 이거 난리 났네 이랬는데 그 다음 강팀전 2번 이기긴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속단하지 말자. 그거죠. 그러니까 너무 근들가 떨지 말라는 거죠. 한 판 진 거 가지고 한 판 질 수도 있지. 아닌가요? 물론 좀 많이 세게 빠르게 맞고 졌는데 좀 오래 하겠죠. 다음은. 솔직히 이거는 5세트 리산드라가 너무 맛있게 잘 나온 픽도 있어서 너무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화 안 될 거면 그냥 진짜 미카엘 좀 선템 좀 가면 안 되나? 근데 이 판은 그게 중요한 판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미카엘 정화 없어가지고 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게임 힘들어서 못 간 게 아닐까요? 아닌가? 이거는 근데 미드 2대2 저 매처만 놓고 보면 르블랑 리신 대 비에고 리산이잖아요. 네. 저거 원래 어떤 느낌으로 이겨야 되냐면 르블랑 리신 쪽이 둘이 못 만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2대2로 안 붙고 리신은 비에고랑 붙고 르블랑은 리산이랑 붙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갱한 것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비에고랑 1대1 붙다가 르블랑이랑 리산 둘 다 온 상황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냥 게임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리신은 비에고랑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리산이 어떻게든 저기 합류해야 돼 하면서 갈 거거든요. 나 저기 가야 돼. 나 저기 가서 비에고 변신시켜줘야 돼 하고 가면 리신은 그때 도망가면서 르블랑이 어디가 하면서 목줄 잡고 리산을 이렇게 패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뭐야 저 거기 끝났어 하면서 리산이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1대1 하고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 뮤짤 같은 거네 뮤짤. 그치. 본대 싸움 발릴 수도 있는데 뮤짤 딱 치면서 합류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둘이서 2대1로 꽝 붙었는데 거기서 대패하고 나니까 뭐 게임이 힘들어진 거지.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바텀도 2대2 자체 라인전을 루나미가 좀 잘하긴 했고, 물론 뭐 미드 정글 시야 압박도 있었겠지만. MG분들 뮤짤 모르시나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뮤짤을 몰라? 이제 심하다. 모를 나이대가 생기긴 했어. 진짜 심하다 이건 좀. 뭘 더 심해요. 이 게임하는 사람이면 이건 좀 약간 기본 좀 약간 좀. 어떻게 알아요? 뮤짤 스타크래프트 언제적 게임인데. 교양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도 교양의 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오케이. 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진수님? 그러게 하나생명 또 살려주신 분인데. 제발. 전 살려주고 뭐고 잘 모르겠고 아웃솔 한 번만 제발 제카가 해줬으면. 초비나 제카가 아웃솔 한 번만. 영겁 올리는 스페셜리스트니까.
제발. 영겁의 스페셜리스트. 아우솔 좀 보고 싶긴 하다. 근데 진짜 너무 약하던데요 초반에. 아 근데 진짜 개쓰레기 같긴 하던데. 제가 아, 이거 어제 사일이 그냥 맞으면서 라인 밀고 그냥 내려가는데 한타일 그게 되던데요? 그 큐스킬인가? 풀기를 맞으면서 예. 징 지지는 게 진짜 그 토치로 그 스시집에서 소고기 굽는 거 마냥 없던데요 저 타격이? 징 하는데 뭐 없어. 그 레벨 좀 많이 올라야 돼서 어. 한 7, 8렙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던데. 근데 9렙부터는 확실히 세고. 진짜 약하긴 너무 약하더라. 헤어 드라이기요. 그런 느낌. 근데 실제로 템트리도 영겁 템트리라 약할 수밖에 없어. 아 그때 심지어 그때 리안들이 갔어. 광동에서. 광동파는 맞아. 아, 그치. 근데 뭐가 되든 시간 많이 필요한 건 팩트인 듯. 사딘보다 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생명 이제 앞으로 강팀 매치가 많이 남았는데 진세님 별 생각 없다는 거죠? 잘 모르겠고 소리나 해줘.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처음에 딱 작전 짤 때 작전이 뭐였죠? 작전이 뭐였을까요? 4위 작전이었죠. 아니 뭔 그거는 소리야, 우리가 짠 합의된 것처럼 거잖아요. 얘기한다? 아니 뭐 하나생명이랑 합의하셨어요? 뭐 오피셜이야? 아니죠. 근데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4위 전략 지금 그럴싸해 보여요? 4시드? 빡세 보이긴 하는데 젠지를 어떻게 제끼면? 젠지를 제껴야 한다? 될까요? 젠지를 제끼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젠지는 그래도 어. 좀 뭐라 해야지? 약점이 명확하지 않나요? 젠지가? 그나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그것도 그렇긴 한데 당장 그냥 지금 봤을 때는 KT보단 젠지를 잡는 게 쉽지 않을까?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KT에 푹 빠져있지 저 친구? 아 근데 그냥 그만큼 그냥 전 다섯 그 평균이 그냥 높은 게 좋다고 봐서 젠지는 바텀이 불안하다. 네. 뭐 그게 KT가 막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안 들어요. 그것도 재밌네. 그럼 위로 올라가죠? 바로 순위. 알겠습니다. 네,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KT 얘기를 한참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젠지랑. KT 되게 좋아하시네. 재밌긴 한데. KT 말씀하신 대로 젠지를 잡았고요. 셈바까지 잡으면서 지금 PO 팀들 싹 다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롤러코스터 장난 아닌데. 와우. 진세님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대왕끝. 근데 여기 사실 저는 여기에 막 그렇게 막 많이 할 말이 없는 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워가 당연한 팀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이 정도가 당연한 팀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 젠지 상대로 좀 잘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팀 밸런스 약간 선수들의 그거를 본다면은 약간 KT가 잡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지난번에 질 때는 그럼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번 주요? 네. 그 진짜 말도 안 된다 생각했다. 이게 완전 말도 안 돼요? 아니 그 T1한테 진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뒷불한테 다만한테 지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도 못 쓰고 일방적으로 맞아서 지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는 아니고. 너무 이게 이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조나 말은 뭐 뱀픽이나 잘해라 그 말인가요? 선수는 충분하게 뱀핑이나 잘해라. 세주 말고도 이번 주에 좀 보여줬다. 아이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좀 역대급으로 기가 막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구랑 할 때였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6판에선. 약간 저번에 세주아니판 생각났어요. 그러면은 진세님 KT는 리시는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네. 아니 뭐 그래도 아니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극복하려고 쓰는 척하면서 기인한테 주죠. 근데 탐리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 탐리신 그렇게 막 되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 그냥 뺏어오는 느낌으로 쓰고 기면 뭘 줘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잘하지 않을까요? 그게 특징이긴 하죠. 네. 그게 그런 팀들의 이제 뱀픽의 유리함 아닐까요? 뭐 맞긴 해. 그래서 이제 진세님은 KT의 뱀픽이 이제 말릴 수가 없는 팀이니까 카드 많으니까 좀 잘 좀 해라 이 얘기죠. 뭐 왜 이번 주에 뱀픽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얘기가 그렇게 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왜 얘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뭐 전체적인 기조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말씀하신 거 종합하면 그건데 왜?
반박을 못하니까 아니, 메신저 욕을 하시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아니 저는 근데 이 팀은 그냥 사실 근데 바텀 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뱀픽 솔직히 아무리 좀 조져도 막 그렇게 맥 빠지게 질 멤버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 생각엔 그랬을 때 바텀이 좀 많이 힘이 안 나는 경우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세님이 이제 KT 뱀픽이 말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텀 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쪽이 잘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아닌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 뱀픽이 또 마냥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루나미가 다진 게 좀 크긴 하죠. 예. 그러니까 티를 좀 많이 냈지. 루나미 안 한다, 뭐 원딜 서포트 안 한다 이런 거 티를 많이 내가지고 상대팀이 뱀픽하기 수월하긴 하지. 바텀만 놓고 보면. 그죠. 또 근데 위에는 바텀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뭐 노철님은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 아까 방금 말한 걸 종합해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상체 쪽도 다양하게 뭐 갱플이나 특패 같은 것도 꺼내고 있고 되게 되게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것도 맞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안 하는 카드가 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프롭에서 파회당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뱀픽 단계에서 특히나 상위권끼리의 경기에서는요. 그죠. 그런 부분을 지금 채우려고 레오나도 시도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근접 서포터가 나오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기는 해서 그 부분은 확실히 KT한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패치 구도 자체가 뭐 할 말이 있을까요? 아지르도 오히려 버프라고 하는 BDD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고 특패도 잘하고 있고 그냥 뱀픽 얘기는 딱 그 바텀 얘기랑 카밀 선픽은 이제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도? 맞아. 네. 그 정도? 그래요. 이게 보면은 패치가 이제 되면서 몇몇 써야 되는 픽들이 있는데 몇 개가 안 되긴 해. 근데 또 그게 아쉽다가도 살짝 고개를 돌려보면 다른 데에 또 길이 열렸거든요. 패치를 통해서.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마냥 기분이 안 좋지는 않아.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로가 있어 보이고. 다른 거봐 저는 이 탑미드가 그냥 너무 편리해요. 그냥 뭔가 그 가정 생활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편리한 도구 같은 느낌? 확실한 건 어. 커즈가 기인 BDD가 라인전을 이기고 있을 때 잘해. 그래서 기인 BDD가 라인전을 지는 픽구도로 가거나 상대가 라인전을 이 둘을 뛰어넘는 선수를 만나면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커즈가 만약에 리신 비에고를 준비를 잘 해서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던지 지금 컨셉으로 쭉 갈 거면 뭐 기인 BDD가 확실히 이거를 계속 보여주던지 둘 다 양쪽 다 숙제가 남아있는 느낌이고 바텀은 말씀하신 대로 챔프풀 다른 쪽으로라도 그러면 더 늘려오던지 이런 숙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진세가 말하는 이 KT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KT의 시대라고 할 적이 없을때요. 저 우승을 못할 것 같다니까요. 무슨 소리세요? 어물쩍 넘어갈 뻔했어? 까비 성공할 뻔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좀 아쉽네. 뭐 아무튼 근데 정리하자면은 KT도 이제 패치 흐름에 이제 뭐랄까 폭풍을 맞닥뜨리게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서 뭐 그래도 이제 그 PO 중에 분위기가 좀 어정쩡한 팀들보다는 할만하지 않나, 하기 나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정리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 탑미드 유연한 챔프폭이나 뭐 이런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팀은 젠지네요. 이게 또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그 순위표도 TD 젠이네요. 실제로 점수 차가 좀 나죠. 득점 자체가. 그러니까 득실차가 좀 많이 나네. 자, 젠지입니다. KT에게 일격을 맞긴 했지만 젠지를 그 브리온 상대로 잘 수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끌어올리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제 딜라이 선수가 약팀에서 쥐어 짜내는 운영과는 또 강팀의 운영은 다르다고 언급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젠지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노철님 얘기해주세요. 일단 젠지는 조나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서 조나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애니 티버 얘기 하시나요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야 뭐 저번 주에 얘기한 거랑 좀 연결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텀에게 내려진 숙제가
원래는 약간 저희가 포커싱을 라인전만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라인전은 그래 어느 정도 다시 또 상황 따라서 또 막 솔로킬 내는 그림도 막 나올 정도로 음, 모습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음, 또 운영 단계 접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약간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템포를 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기들이 움직여야 될 때 바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오더를 받아야지 따라가는 느낌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 몇 장면 기억나요?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어, 정도? 근데 결국 큰 틀에서는 내용이 비슷하긴 하네요. 그쵸? 네, 크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프로 가면은 그게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그쵸. 피오 팀들 다 너무 템포가 빨라서. 네, 그거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 그 가중치가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럼 그 바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또 연결이 됐고 네, 뭐 그 정도? 네. 뭐 진세님 이번에는 그 옵저버 분이 초비 얘기 안 하셨나요? 근데 억바를 하나 해가지고 제가 초근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억바였어요? 초비의 아칼리는 특패궁을 조녀로 씹는다라는 억바를 하더라고. 얼탱이가 없지 않나요? 근데 되게 재밌다. 근데 재밌어. 신선하지 않나요 진짜? 약간 요즘에 넷플릭스 하는 그 약간 그 프로그램 느낌 나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 어쩌다 나온 얘기예요? 그 칼날부리 왼쪽 한타였거든요. 그 KT랑 젠지랑 경기할 때 네네. 특패가 바이가 먼저 아칼리를 물었는데 이 특패가 그때 궁을 늦게 키고 약간 본인 위치를 못 보는 실수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패가 아무튼 되게 안 좋은 위치에서 물리고 조냐를 썼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 당연히 특패가 죽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캐틀 덫을 그 레이톤이 막 대신 밟아가지고 특패가 살았더라고요. 봤어요. 기억나요. 이렇게 무빙을 제가 그때 그 주 토론이 그거였어요. 이게 이제 옆에서 이제 저는 경기를 하면서 입으로 얘기하고 옆에 이제 기선이한테 이제 그거를 보라고 하면서 주 토론이 이게 레이톤이 일부러 밟아준 거다? 아니면 아다리다? 약간 이걸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나온 토론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려고 계속 왔다 갔다 돌렸다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패 궁을 늦게 켰잖아요, 그때. 그래서 맞아요. 아칼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칼리 머리 위에 이제 그게 안 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냥 개뜬금없이 그냥 억발을 한번 했어요, 그냥. 대가리 위에 눈 안 떠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니 억바예요, 그냥 억바예요. 존나 웃기네, 근데. 예. 그냥 좋은 에피소드 정도로. 웃겨 그냥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게 웃겨가지고. 좀 웃기긴 하네. 예. 그거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우리 레렉톤 그거 밟았네 안 밟았네 그거 확인하다가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그 기성이도 그냥 뱉은 말이죠, 그냥. 그 진지하겠어요. 걔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진지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아니 오늘 꼭 얘기해달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걔 기성이도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맨날 초비를 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도 빨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매기려고 그 개소리를 한 거예요. 일부러 매기려고. 네네네. 음해하려고. 네네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임기선 씨는 진세 씨 직원 중에 한 명으로서 서브 업적을 담당하고 있고 미드를 플레이하는데. 그리고 그 스메노 시크릿 그분 아닙니다. 그 그분 아니에요. 다른 분입니다. 그 원래 해퉁이라는 아이디 쓰는 분이고 미드를 하는 분이라 미드 플레이 과몰입 많이 하는데 리플레이로 주로 초비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 부분은 진세 씨랑은 지금 무관합니다. 진세 씨 얘기를 듣고 여기 가져오는 거고요. 걔도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쵸.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왕 빨 거면 뇌절해보자. 뇌절 치자는 거지. 근데 존나 웃겼어요. 이번 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네. 상상도 못했네 진짜. 옵점하면서 그런 얘기도 존나게 많이 나와요. 병신 같은 소리도 존나 많이. 그래서 지금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 브이로그를 찍자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비방용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상도 못했어요. 조냐로 특패궁을 쉰다는 생각은.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생각했어요. 벤시로 씹는 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개웃겼다. 뭐 할당량 잘 채웠네요.
네네. 이번 주도 초비ok바 한번 할 때랑 잘 채웠고. 역시 애니의 신이죠. 그리고 애니 티버에겐 더 안 하시나요 그러면? 그 DRS 얘기 때 그 애니 상대로 신드라 뽑아가지고 네. 신드라가 티버를 들고 있는데 라일라이가 치려고? 터져? 라일라이가 터지는 것도 계속 본인 불타는 게 너무 아파 몸이 보이는데? 불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 보이는데? 아, 던져가지고 점수하면 안 되나? 아니 그 진짜 소환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그게 있어야 돼 내가 보기에. 그런 아이템이든 챔피언이든. 카운터 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아니 그거- 말이 안 된다니까. 그 진짜 라일라이 티버 묻혀가지고 티버 붙이고 다니는 거 진짜 말이 안 돼. 그 신드라가 들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원딜이 슬로우 걸려가지고 죽었다니까? 이게 그 워스리에 따지면 인페르날 떨구는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구나. 그 개쎄거든요 그거. 맞아. 그 떨어지면 한타 끝나죠, 혼비백산인데. 그거 떨어지면. 그거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근전 유닛들. 그게 떨어지고 나서가 더 문제거든 그거. 그러니까 이몰레이션 딜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시 못해요. 근데 티버는 평타도 세가지고 실드도 붙고. 그러니까 라일라이 붙이면은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으면서 가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가 심합니다. 탑 정글하는 사람은 솔직히 티버 약간 알바노거든요. 잘 안 붙어 나한테. 근데 원딜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나보다 세. 내가 못돼 티버가. 그거를 혼자 자력을 죽어. 못돼. 안 죽어. 죽어. 자력을 절대 못돼. 그래서 티버가 애니가 좋고 애니는 그냥 풀면 안 되지 않나? 때리면 실드 때문에 내가 더 아픔. 심지어 선제 공격 때문에 돈도 가져감. 존나 열받음 진짜. 그러게.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또 애니의 흉악함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기였었고. 그 진세님 그 젠지 피오나 뭐 이런 어떤 향후 관점은 어떠세요? 근데 언제든 그냥 선수 포텐이 언제든 뭐요? 이번에 좀 약간 브리온전 때 처음으로 그 약간 음. 서폿이 애쉬 대회한 틈으로 좀 약간 음. 게임 좀 만들어 나가는 걸 봤다고 해야 되나? 쓰레쉬? 노틸. 노틸 이게 쓰레쉬. 상대가 브리온이어가지고 그런 건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노틸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잘해주면 뭐 여기는 충분히 그냥 우승을 노릴 수. 저는 우승 확률을 따진다면 KT보다 젠지가 높다고 생각하긴 해요. 야. 사실 어떻게 느낌이 좀 그렇긴 하죠. 뭔가 그래도 항상 그 도전자 입장으로서 많이 가기도 했고 먹어본 적도 그치. 있고. 뭐 약점이 명확하니까 그 약점만 잘 보완하면은 그러니까 상체는 진짜 뭐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승권 팀으로 분류가 되니까 젠지는 또 애초에. 근데 요새 또 도란 선수가 좀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해서. 근데 그거 보면은 그 다 의도가 있긴 합니다. 줄 타는 건 좋아하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저거 이상한 짓 되는 거고 안 넘어지면은 진짜 리턴 크거든요 보면. 오란도 그렇고 피넛도 요새 좀 뭐라 해야 되지? 뭐요? 좀 너무 박는 쪽으로 좀 치중됐다고 해야 되나 요새? 그냥? 요즘 데스가 좀 많긴 하죠. 네. 많아지긴 옛날만큼의 그 약간 완벽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은? 근데 뭐 상체야 뭐 근데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뭐 잘하겠죠. 그 뭐냐 브리온전 끝나고 MVP 탔었죠 피넛. 맞아요. 저 해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주쳤는데 네. 힘들어요 이러면서 가더라고. 어. 그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풀업이 다가오니까. 근데 그 힘들다는 얘기가 진세님이 많이 진세님이 노철님이 많이 하신 게 이제 젠지가 목표를 어디로 잡고 있냐에 따라 선수들의 태도나 어떤 멘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우승을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풀업도 다가오고 우승도 목표해야 되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승 봐야지. 이 정도 왔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확실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원래 또 그 주장들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장난 반진심으로 힘들어요 한 거지. 그렇다고 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약간 재미삼아 얘기해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저도 좀 비슷한 스탠스인 게 이게 상체 3인방이 뭐 흔들리더라도 뭐 잘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결국에는 아래쪽에서 이제 얼마나 거기 이제 따라올 수 있냐인 건데 딜라이 선수가 원래 근데 박는 거 잘해요. 그 브리온 때에도 보면은 브리온에 있을 때에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열면서 이기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는 식으로 이제 또 메타가 바뀌고 본인들이 방향을 잡는다면은 딜라이 선수 입장에서 되게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페이지 선수가 맞춰가면 되니까 이 팀은 사실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긴 하지. 재벌집이라서 애초에 그 코인도 좀 많아 보이고 뭔가 느낌이 뭐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팀입니다. 사실 위에 세 팀은 짠해야 돼. 그렇긴 해. 자, 다음에 이제 D+입니다. DRS 그리고 하나생명을 2대0으로 제압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나생명 2대0이 굉장히 좀 의미가 크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 정립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놓치고 있는 CS나 뭐 사이드 라인 관리에 대한 부분, 우리의 전반적인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D+는 노철님 어땠나요? 그러니까 폼이 다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두드러지던 때에 비하면 올라온 건 팩트 같고 뭐 칸나도 잘해줬고 뭐 캐년도 그렇고 쇼메도 그렇고 데프도 그렇고 캐년도 다 서면 다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메타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온 팀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미드 빅토르하고 막 정글 세즈하냐고 하던 시절이랑 지금 리신 비에고에 막 르블랑 뭐 애니 뭐 이런 거 리산드라 이런 거 고르던 시절이랑 당연히 비교해 봤을 때 이 미드 정글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 플레이나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메타니까 조금 변했죠. 거기서 오는 그런 그 플러스 요인들이 운영까지도 이어지는 거고 초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그죠.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지면서 지금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거 잘 이어가서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실제로 사이드 라이너들이 라인전의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가 안 생기는 오히려 뭐 장점이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정글 미드 쪽에서 주도적인 플레이메이킹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조각이 이제 얼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드라는 것도 결국에 그냥 사이드라는 게 결국에 이렇게 라인 미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밀고 나서 움직였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챔피언이랑 또 연관이 있거든. 아주 크죠. 빅토르가 움직이는 거랑 르블랑이 움직이는 거랑 정글러인 세주가 움직이는 사이드 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리신이 움직이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뭐 그런 느낌? 듣고 보니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진세님은요? 그냥 뭐요? 게임 외적인 게 그냥 좋던데요. 뭔데요? 그냥 그 쇼메 그 옛날 인터뷰 뭐 하나 봤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슬펐었는데 그 뭐지? 프로뷰랑 막 그런 거 나올 때 너무 즐겁게 게임하는 게 보기 좋던데요, 그냥. 선수가 좀 멘탈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네. 사실 그 쇼메이커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멘탈적인 이슈가 몇 개 있긴 했죠. 기사를 통해 나오기도 했고 인터뷰 나오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엔 그래도 좀 게임하는 게 재밌어 보인다? 네네. 그거 확실히 경기력에도 좀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경기력이 좋아져서 멘탈이 좋아진 건지 뭐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카롭긴 하네요. 네네. 그 롤 보면은 꼭 안 되는 팀한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지고 있는데 말이 없어 이러건데 그 순서가 사실 그치. 지니까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기고 있을 때 제일 시끄럽지. 그쵸. 얼마나 시끄러운데 이기고 있을 약팀도. 야마 지고 있는데 대화라도 많이 해라.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할 말 있어야 할 거 할 아니야. 말이 없으니까 또. 그래 할 말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그 서순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 보기 좋다 이거. 네. 보기 좋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이니시 메이킹 좋은 챔프들 하니까 안 답답해서 초창기에 생각했던 모습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리산드라, 르블랑 이런 챔피언들이 정글이랑 같이 손잡고 만들면은 좀 잘 되긴 하죠. 네네. 저도 생각 없이 보다가 노철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아다리가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켈린 선수도 원래는 뭔가 적극적인 대가리 들이박치기보다는 라인전 센 걸로 굴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라인전 강하다는 얘기고 칸나도 라인전 강한 선수고 강한 편이죠. 그래서 사이드가 라인전이 강하면은 그 도구들을 어떻게 이용하냐가 중요한 건데 그 도구들을 이용할 선수가 이제 쇼케인 거고 메타의 변화를 통해 미드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글도 마찬가지고 그 변한 게 D+에게는 잘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 연결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멘탈적인 부분은 순서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팀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순위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승권 팀을 봐야겠죠? 도전할 수 있는 대권 도전이 가능한 팀이죠. 네, 대권 후보들 도전. 중에 제일 센 게 맞지 않나? 뭐 누가 제일 센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권 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력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고 또 디플러스가 뭐 많은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이 담원이라는 팀 자체가 피오 가면은 독특한 뱀픽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마술사가 누가 마술사였는지가 나오나요 이번에? 그럴 수 있죠. 그거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과연 기존의 기조대로 그 디플러스가 피오나 큰 경기에서 이게 뭐 뭔가 비틀기를 시도할 것인지 하던 걸 할 것인지 궁금하긴 해. 되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예전 담원 시절에. 그렇게 보면 또 그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챔피언 폭 넓히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볼맛이 나겠네 그러면. 보통 격차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조커 카드를 준비하죠. 맞죠. 그러니까 격차가 이게 정석 대 정석으로 붙어서 못 이기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 카드를 준비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하죠. 준비. 상대가 너무 세서 음. 옛날 스타크래프트도 사실 체급차가 나면은 이제 좀 밀리는 쪽 전략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과연 디플러스 기아가 T1을 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 T1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T1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고 있을 것 같아. 2, 3, 4번 시드? 그러니까 일단 MSI가 두 팀이고 당장 옆에 있는 것부터 이겨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이번 MSI 두 팀이 나가요? 네. 네. 진짜 관심이 없으시네요. 저 진짜 게임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랬구나. 뭐가 됐든 일단 결승을 가고 나서 T1이랑 붙을 생각을 하는 느낌? 그러면 되게 말 되는데? 왜냐면 나머지 팀들은 다 서로 할 만하잖아. 그치, 서로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가 2등인데? 이럴 만한데? 그러게.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두 팀이 가는구나. 저 원래 저런 거 작가님들이 알려주는데 안 계시니까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다음은 이제 T1입니다. 지금 뭐 독주를 하고 있죠. 누가 말리냐. 어떻게 보면 본인들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면 지금 어려워 보일 정도로 워낙에 세고 사실 이번 주는 동부팀들 연속으로 잡은 거라 승리가 예견되긴 했는데 뭐 진세님 다시 한번 억가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이상한 거 시키시는데 저에게 또 시간을 또 주세요. 네. 또 보고 좀 오겠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억가할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없다. 우리는 무슨 얘기 할까요? 근데 뭐 맨날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 싫거든. 나도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단 말이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왕 하는 컨텐츠인 거 좀 다양한 말 해주고 싶은데 근데 없는 말 할 순 없잖아. 그냥 1번 페이커라는 그 선수랑 그라가스랑 너무 잘 맞는다. 그냥 모든 게. 그거 100% 인정합니다. 인정. 그냥 그 그라가스의 그 모든 특징이 이 챔피언에 관한 모든 특징이 사실상 페이커의 그 가장 매력 터지는 플레이 스타일과 너무나도 적합하다. 그냥 그 자체. 그게 단순히 1차원적으로 선수만 잘 맞는 게 아니라 팀이랑도 잘 맞아요. 팀이랑도 잘 맞고. 그리고 이제 바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원딜 서포트만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법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그것만 하니까. 억지 프레임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억가하는 거죠. 그치? 근데 막상 또 패치되고 나서 아펠 쓰레쉬 누구보다 빨리 꺼내들더니 그래 나 캐리아 원래 쓰레쉬 필벤 받던 사람이야 라는 느낌으로 그냥 바로 또 보여줘 버리고. 예전에 오프닝에서 캐리아 선수가 쓰레쉬로 오프닝 영상 찍었을 텐데. 그치? 그리고 구마유시도 또 아펠 잡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캐리력 폭발하고 있고. 뭐 제우스 오너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고, 리신이면 리신, 뭐 비에고면 비에고, 니달리면 니달리, 세주면 뭐 세주면 세주, 바이면 바이 다 하고 있고, 제우스도 뭐 상황 따라 탱커도 그냥 잘하고, 몬챔프 잡아도 라인전 잘하고. 그라가스가 잘 맞는 이유가 하나 더 있네. 그 오너 선수가 원래도 그 교전력 하나만큼은 진짜 데뷔 때부터 계속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라가스는 미드가 만들어주면 싸움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미드 그라가스가 잘 어울리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팀이 너무 세다는 느낌만 그냥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페이커가 제일 무서운 거는 뭐 제가 많이 겪어봤지만 아, 피해 많이 받았죠. 네, 그라가스가 등장하는 과정도 신기하죠. 일단 첫 번째로 그라가스가 어찌됐건 페이커로 시점이 돼가지고 약간 대세픽처럼 되는 느낌으로 LCK에 뿌려졌으니까. 그쵸. 근데 풀업을 가면 꼭 뭘 또 해, 또 뭘 이상한 거 가져오죠. 또 찾아와 또. 근데 그게 뭘지도 참 궁금하고. 지금은 다행이네요. 그냥 궁금하면 땡이니까. 굳이 뭐 내가 맞을 건 아니니까. 이제 맞을 차례 다음에 아니니까. 해석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제품 나오면 아유 또 나왔습니다. 페이커의 새로운 카드 풀업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러면 되거든. 재밌지 그러면.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지옥 같거든. 옛날에 롤드컵 때도 뭐 라이즈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라이즈 해가지고 묻힌 사기챔이라는 거 증명했었고. 참 신기한 선수라. 그러니까 베테랑의 빅데이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치, 막 그 구도만 보고 패치 내용만 보고 해도 느낌이 오겠지. 뭐 이거는 이 메타에는 이 챔프가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오겠지. 그러니까 맞춰서 참 똑똑하게 하는 선수니까. 진세형 준비됐어요? 지금 광고도 지난주에 써먹었어요. 거까할 거. 데빌력. 아 찾아보고 있었는데 없어요? 야, 왜 아지르를 한 판 해가지고 미드 그라가스 원챔이라고 엇갈라 그랬는데 원챔 아니에요? 원챔도 아니네. 까비. 애니도 했었고 뭐. 채팅창을 봐도 뭐 이렇게 건져 올려서 얘기할 만한 것도 딱히 안 나오고. 이거 그라가스 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바텀에 밴 써야 돼요. 밴할 게 너무 많아. 바텀에 밴 안 쓰면 안 돼요. 제우스, 제이스도 신경 써야 되고 바텀도 신경 써야 되고 애니도 그렇다고 밴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슬슬 앞에 쓰레쉬 얻어맞다 보면 쓰레쉬도 눈에 밟힌다고 이제 슬슬. 그치. 그리고 이제 다음 패치 따라서 이제 베이가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베이가? 근데 베이가는 좀 안 어울린다. 베이가를 바텀에 쓰는 식으로 하든지 뭐든 간에. 이제 당해보니까 좀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게임했거든요. 좀 좋던데 베이가? 근데 베이가는 결국에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건 맞지. T1 스타일은 차라리 원딜 초가스가 나올 만하지. 그 요즘에 연습한 다음에. 한 방에 죽이는 원버 콤보 가능하니까. 초반부터 그냥 바텀 칙푹칙 해가지고 그냥. 그게 또 갱이 좀 무섭긴 한데 그 부분 해결되면은 초가스가 대놓고 세긴 하죠. 초가스가 어딜 가든 갱이 문제긴 해. 그럼. 갱만 없으면 사실 초가스가 진짜 챔프가 손에 꼽을 만한 챔프라. 초가스 뭐랑 써요? 세나랑 써요? 세나 오히려 노티가 레오나랑 쓴다는데? 레오나도 말 된다. 패시브 딜 때문에. 어중간하게 원거리 서포트 이런 거랑 안 쓰고 그냥 그 Q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챔프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스킬 하나 맞으면 그대로 가는. 노티보다 레오나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레오나가 대가리를 안 꽂아도 슬로만 붙여도 Q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추가 딜도 들어가고. 지금 Q가 너무 세서 초가스 Q가 진짜 지옥같이 세대요. 맞으면. 그게 원래 맞으면 안 되는 스킬이라 보상이 높아요. 신기하네. 근데 뭐 초가스는 안 하겠지. 근데 솔랭에서 해보면 재밌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신내다가 정글 욕하고 끝나요. 갱당에서. 제가 먼저 해봤음. 저거 서브업저버랑 2년 전에 해봤어요. 세나 초가스. 또 할 말 없지 또 T1. 또 뭔 얘기 해야 돼 이거. 저거 팀 이름도 잘 지었어. T1이요? 숫자 1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1등 하는 것 같아. 이제 억바를 그런 식으로 하시네. 이렇게 하면 또 분량 늘었잖아, 그지? 맞네요. 잘하셨네요. 분량 하나 더 늘려봐봐. V5는 그래서 5등 했나요? 5등인 것 같은데? 5등으로 끝났어요? 아니다, 5등 아닌데? 6등인가? 6등 했어요? 팀이는 덕분에 6등이라도 했다, 6등이라도. 지금 NIP로 바꾸고 잘 안 풀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레드 5번만 안 했으면 5등 가능했나요? 그것도 V5? 아니, 5연 레드. 그것도 숫자 5? 5랑 연이 많은 팀이었네요. 팀 이름 잘 지어야겠다. 아이디 중요하죠, 뭐든 간에. 할 얘기가 없네요. 아니, 뭐 다 했잖아요. 맞긴 얘기 합니다. 더 하려고 지금 계속 뜸들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팀마다 일정 분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1등이면 분량이 없다. 너무 없다. 거기에 이제 뭔가 잘 모르겠어. 뭔가 아쉬운 느낌?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내가 저번 주에는 그 카메라 감독님들 얘기도 해주고. 또 프레임 씌우셨죠. 그렇지. 그리고 또 뭐 해볼까? 내가 생각해볼게 지금 일단. 아니 근데 잘한 걸 찌푸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숨쉬듯 그냥 잘하는 팀이라 그거를 뭐가 대단했어요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솔직히 말로 더 할 말 없는 게 이게 그냥 패턴도 이제 약간 비슷하게 이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맞아.
예전에 그래도 막 이거 막 갑자기 막 하다가 막 갑자기 막 바론 가서 막 이기고 막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이제 막 그런 굴곡도 없어. 저 지난번에는 그래도 재밌게 만원 챔피언 쓴다고 억바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근데 많이 써요 이거저거. 그게 이제 보는 맛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말하면 또 재미없는 말 또 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1등이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픽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바루스 레나타도 이번에 또 했고, 뭐 아, 탑세주에 비에고 조합해가지고 탑 게임도 한번 해봤고, 뭐 또 뭐 있냐? 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억가 한번 하고 찾았어요. 뭐요? 얼마 전 브리온전 1세트가 뱀픽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 그거 저 게노잼 그 엄격 진지 근엄한 뱀픽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 아펠 스레시 그라가스 그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너무 그 엔터테인먼트가 부족한 조합 아닌가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네. 서커스로 사람을 모으고 표를 팔았으면 서커스를 해야지 왜 거기서 오페라를 하냐는 말이야. 그 맞는 말인데? 그죠? 그렇게 사람 모았잖아요. 이때 레드오픽에 다들 기대치가 엄청난 상황이었지, 그지? 근데 나르가 딱 나왔어요. 갑자기 조명이 떨어지는데 소프라노 부르고 앉아있잖아요. 우리는 불 위에서 노는 거 기대했는데. 탑그라가스의 아웃소리여야 됐다. 아니면 요즘 LPL에서 많이 나오는 탑캐넨?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가 까자면 이제 그런 거죠. 일관성을 보여라. 그 원래 음악가도 갑자기 장르를 틀어버리면 고정 팬들이 딜 넣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음악은 이러이러해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틀어버리면 우리는 적응이 안 된다. 팬질할 수가 없다. 서커스로 모았으면은 서커스를 더 하라 이거야. 기대해. 그 프로 1등 확정 나면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서커스가? 1등 확정되고 나면 진짜 원딜 초가스 나올 수도 있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초가스의 장애물 넘기기 쇼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깐 것 같은데. 이야, T1 마지막 경기가 농심전이네요. 어이쿠. 뭔가 보여주긴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게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7주차인가요 이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매치업 8주차 보여드립니다. 세러데이 쇼다운 DRX와 리브 샌박이 붙어 있는데 아래쪽엔 T1 하나생명 있어요. 다른 것도 뭐 있을까? 수요일 뒷경기. 앞뒤 경기가 둘 다 대박인데? 수요일이? 수요일? 수요일 진짜 아닌가요? 3월 8일? 토요일 뒷경기 앞 경기는 잘 모르겠네. 야, 앞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한데. 한 컷이 좀 그렇긴 하네. 3월 8일 이거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한전. 괜찮네요. 네. 그럼 우린 저걸로 할까요? 그러죠. 저걸로 이제 또 칩 걸고. 칩으로 이제 바뀌었나요? 칩이네요. 칩이 아니라. 그 배민 쿠폰. 배민 쿠폰. 오케이. 배민 2만원 쿠폰. 오케이. 배민 2만원 쿠폰. 자. KT냐? 그쵸. KT와 하나생명. 이거 진세님은 KT죠? 아니에요? 지금 일관성이 없으신가요, 설마? 그니까. 아니면 그건가요? 나의 솔루션을 받아들인 하나생명인가, 내가 빠져든 KT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쓴 건가요? 고민 좀 할게요. 이걸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강키님 먼저 하시죠. 저는 당연히 진세님 KT 찍을 줄 알았는데, 저는 KT 할래요. 그래요? KT가 너무 뭐랄까, 뱀픽이 좀 편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 솔로 라인 쪽이 너무 좀 편한 것 같아요. 뭘 뽑기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고민 중인 게, 네. 이제 또 슬슬 이제 KT의 매력적인 뱀픽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지난번에 매력적인 뱀픽으로 이겼어요. 마지막 경기 매력적으로 뱀픽해가지고 이겼잖아. 이겼잖아요. 고민되네요. 좀 갑자기 여기서 또 개인 탱커를 한다든지, 약간 또 이런. 왜 탱커 맛있게 하는데? 탱커도 구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러면 하나? 고민 좀 할게요. 아니 지금 동용하지 마시고 노철님 고르세요. 나도 어려운데. 동용을 하고 있어. 모르겠지? 나 지난번에 하나 찍어서 배신 당했으니까 이번 판은 KT로 가겠습니다. 좋네요. 진세님 굳이 하나세면 안 걸어도 됩니다. 셋 다 똑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다른 경기 고르죠? 다른 게 걸만한 게 있나? 없어. 딱 봐도 없구만. 이거만 한 게 없어. 어때요? T1 대 하나가 한 판 잡냐 못 잡냐?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너무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불안한데 뭔가? 뭐 빨리 정해요. 저 하나로 갈게요 그러면. 오. 죄송하지만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뭔가 그래도 하나의 바텀이 더 세지 않나?
정말 바텀 롤붕이다운 얘기. 아 진세님 다워요.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2대1이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번 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팟캐스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고 우리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할 거냐. 저 솔직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두 분은 둘 다 괜찮으신가요? 뭐 좋습니다. 이번 얘기가 나온 거에 비해 너무 늦게 이거 얘기를 또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약간 사소한 일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세진님이 네. 그 뭔데 뭐지? 또? 뭔데? 게릴라 콘서트 느낌으로 네. 네? 프리셋을 안대를 씌워놓고 안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왔는지 모른 채로 롤붕턴을 준비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몇 했는데 분이 오셨을 것 같나요? 몇 그래서 분이 오셨을 것 같나요, 정문철 씨? 뭐 한 20명분 정도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안키님 몇 분이 오셨을 것 같나요?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했는데 3명 정도 있어가지고 막 깔깔깔 거리면서 이제 막 네. 3명한테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면서 시청자 의견도 막 들어보고 하는 뭐 아,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 한번 하시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얘기인가요? 좀 이게 빡센데요? 라디오 하는 거죠. 그 아나운서부 따로 섭외 안 되나요? 그거 빡센데? 아, 진행자 섭외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빡센데요? 다 끝났나요? 네, 팀 얘기는 끝났어. 제가 몇 네. 가지 제안 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 말씀하세요. 의료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의류 분석이요? 네, 그 세 분 다 냉동하실 거잖아요. 네. 아, 자, 고혈압 또는 저혈압. 혈압 관련 게 있냐고요? 네, 저는 없어요. 심장 및 심박 질환, 없어요. 없던 것 뇌졸중, 같은데? 없어요. 허혈성 심장 질환, 없습니다. 심근경색, 없어요. 네, 없는 헌식. 것 같아요. 천식 없어요. 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가 안 좋은데 이게 기관지염인가? 그건 그냥 비염입니다. 그 비염은 있는데? 그건 비염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저체중, 여기서 있겠냐, 좀 있겠냐고. 임신, 있겠냐고. 탈진. 탈진 잘 안 들긴 해요. 아, 네, 그러면 됐습니다. 괜찮아요. 안키님, 네. 빵꾸가 나서요. 플레임님과 함께 소개팅에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걔네들 같이 안 나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건 강키님 선택이고요. 좋습니다. 네, 그건 여쭤본 거고요. 음. 그리고 제가 변명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제가 법적 제재가 들어가실까봐 쫄리셨나요? 그 인정놀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잠깐만요. 00년생은 없던 걸로. 네, 12살 차이 나는 분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요? 아니, 근데, 노철님. 네. 아니, 지금 갑자기 연고백 1차임이라고 올라오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 왜 굳이 얘기 꺼내서. 아니,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이제 또 이렇게 했던 거지. 진짜. 아니, 그거라니까요. 기순이라니까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 안키님. 네네. 운동 유튜버와 협업해서 2주 동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어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찮은 게 더 커요. 하지만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중요하죠. 이렇게 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혹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살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찮아요. 식스팩을 한번 인생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건 포기했어요. 그래도 3팩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십니까? 안 될걸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실주의자라 안 되는 건 그냥 빠르게 자릅니다. 근데 그거 정노철 씨가 같이 할 겁니다. 왜요? 뭔 소리야? 정노철 씨가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애프터가 되면 운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한다니까. 근데 하지 말라면서. 아니 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앰비션님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 좀 콘텐츠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떠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단톡방으로 회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부지간. 네, 이번 주 이렇게 아니 그래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캠 쓰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해보죠. 이게 화면 세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편집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뭐죠? 봅시다. 그냥 매주 하죠, 격주 없이. 웬만하면 아니 웬만하면이 아니라 저는 계속 할 거면 저는 편성 시간이 그냥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이라서. 월요일 10시 예. 매주 할 말 없으면 빨리빨리 끝내고. 그래요. 그 빨리빨리 끝낸단 말을 2주째 하고 있는데 뭐 벌써 2시간 단위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엔 더더욱 진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수고요. 다음 주에 뵙시다. 수고요. 아이. 바이.